국회가 국정감사를 하듯 원주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 원주시 정부가 제대로 일하도록 감시하고 견제하는 민의의 전당으로서 제 역할을 하는 시간이죠. 우리가 사는 원주는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을까요? 누가 밥값을 하고 누가 헛짓거리를 하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봅시다. 원주하는 척 2023년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리뷰 두 번째 시간 행정복지위원회 편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주하는 척 조국인 전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엔 행복이를 저희가 다뤄볼 텐데요. 예, 네. 행복이는 이를테면 이제 국회로 치면은 행안위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안전위원회. 네네. 그리고 이제 보건복지위원회가 있죠. 국회 보면. 그 그쵸. 둘을 약간 합친 느낌이다. 아니 그 두 개를 합치면은 하나만 해도 사실 힘든데 국회에서는. 그러니까요. 그러나 원주시 의회에선 두 개를 동시에 하는 느낌이다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 다루는 영역이 굉장히 방대한 위원회고 자료의 양도 굉장히 많습니다. 회의록 네. 양이 제가 볼 때 가장 많은 위원회 중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복지만 하더라도 이게 대상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예산도 굉장히 많고 맞아요. 다루는 예산 자체가 굉장히 많아요. 일단 그렇기 음. 때문에 의원들도 좀 더 이제 관심을 갖고 많이 치열하게 좀 질의가 오가는 그런 네. 상임이다. 그만큼 이슈도 이제 많이 나오고요. 인사 또 예산 관련 이제 민감한 부서가 많기 때문에 뭐 좀 하여간 치열합니다. 전반적으로. 특히 올해는 또 시장 공약 관련 아무래도 질의가 이곳에서 집중될 수밖에 없었죠. 관련 부서들이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점을 좀 유의 깊게 보면서 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네네. 그럼 바로 좀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좋습니다. 원주 아는 척 2023년 행정사무감사 리뷰 두 번째 시간 행정복지위원회. 행복이 개요를 좀 소개를 해주시죠. 행복이 소개. 네, 행복위가 관할하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 시정 홍보실, 감사관, 복지국, 행정국, 보건소, 평생교육원 및 지원감독부서, 또 기타 타 실국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전반적으로 다 관장을 한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관장하는데 다른 데가 안 하는 건 일단 다 행복위로 온다는 거예요. 일단 다른 상임위에서 안 하는 거는 일단 애매한 건 다 행복위로 오게 돼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네. 이게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한마디로 뭐 아까 행안위 복지위 합쳤다고 말씀드렸는데 보면은 약간 문체위도 합쳐져 있어요. 막 도서관 이런 것도 약간 관할을 그쵸, 뭐 평생교육원 이런 게 있고. 들어가 있기 때문에 특히 또 인사, 예산, 보건 관련 소위 말해서 묵직한 실세 부서들이 또 집중돼 있기 때문에 다 규모가 좀 커요, 덩치들이.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 이 라인업을 보더라도 의원들의 좀 그래도 베테랑들이 좀 많이 들어가게 돼 있다. 여기는 좀 관록이 있어야 좀 승부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그래서 8명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는데요. 여야가 이제 동수입니다. 국민의힘 4명, 더불어민주당 4명. 위원장은 국민의힘의 재선 조용기 의원입니다. 또 부위원장은 민주당의 초선 권아름 의원인데요. 이어서 이제 의원들로는 이제 민주당의 재선 광문근 의원, 또 민주당의 재선 최미옥 의원, 민주당의 초선 김혁성 의원, 국민의힘의 초선 나윤선 의원, 국민의힘의 초선 박한근 의원, 국민의힘의 초선 조용석 의원 이렇게 8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약간 어쨌든 재선 초선 의원 비율이 좀 적절하게 재선이 한 절반 된다. 그래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 대상이 많죠. 뭐 보면은 시정 홍보실, 감사관, 복지국, 행정국, 보건소, 평생교육원, 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이게 우리가 국회 행안위도 말이죠. 맞아요. 전국의 이제 지자체들을 또 이제 국정감사하잖아요. 뭐 그런 느낌도 여긴 포함이 돼 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되니까. 25개 아닙니까 원주의 맞아요. 읍면동이 굉장히 많은 곳을 관할하고 있고요. 일정은 이제 6월 13일부터 6월 20일까지 8일간 이제 진행이 됐다. 아주 타이트한 일정으로 치열하게 진행된 이제 행복이 행갑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슈 하나. 잇따른 비극을 막을 대책. 그럼 이슈 5가지 중에 첫 번째는 어떤 이슈인가요? 첫 번째는 잇따른 비극을 막을 대책입니다. 원강수 시정 들어서 공무원 3명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네네. 또 최근 들어서 이제 구급 공무원 퇴직자가 속출하면서
이 시의회에서도 경무 기피 부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이번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민주당의 최미옥 의원은 시 정부가 이거에 대한 좀 구체적 방안이 있는지를 질문하면서 특히 이제 민원 체납 여기가 이제 대표적인 이제 어려운 부서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네. 시민들, 이렇게 민원인을 많이 상대하는 곳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스트레스가 많을 수밖에 없고 네. 여기 업무 담당자는 좀 특별하게 좀 로테이션을 좀 원활하게 좀 돌릴 수 있도록 빨리빨리 좀 이렇게 교체가 되도록 너무 오랜 기간 여기에 시달리지 않게 네, 그런 거를 이제 주문하기도 하고 또 일일 단위로 이제 근무를 하는 게 아니라 시간 단위로 끊는 것도 필요하다. 막 3시간에 한 번씩 교체하던지 이런 좀 획기적인 시스템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여기는 특별한 부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근데 그런 정도의 뭔가 진짜 말 그대로의 변혁적인 방안이 아니면은 해결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미혁 의원이 이제 예시로 든 게 환청이 잘리는 이제 공무원들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왜냐면 9시 9 to 6 동안 다 민원인들 그 얘기가 막 뭐 전화로도 들려오고 막 창구로도 들려오고 막 이러니까 미치겠다는 거죠. 공무원들 어떤 공무원들은 그러니까 시간만이라도 좀 이렇게 다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이 업무만 9 to 6 다 하면 사람이 진짜 미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이제 획기적 시스템을 좀 제안을 한 거죠. 그래서 담당이 이제 총무과이겠습니까? 이 인사 관련해서는 그래서 이병호 총무과장은 이제 어떤 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으로 인사혁신처에서 위탁 관리하는 마음건강센터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를 필두로 각종 교육 과정을 통해서 직원들 마음 건강 치료에 신경을 쓰고 있다. 이게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물론 진짜 공무원들이 어떻게 체감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원주시 정부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지금 밝히고 있고요. 또 기피부서 업무는 지금 6개월 이상 하지 않게끔 제한을 두고 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말이 많죠. 그러니까 기피부서는 오래 근무하는 경우가 예전에는 있어가지고 이게 진짜 인사이동이 안 되면 사람이 미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최대한 이제 6개월 이상은 넘지 않도록 하자. 뭐 이런 게 이제 시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또 최 의원이 이제 제안한 어떤 혁신적인 방안도 일단은 해당 부서에 협조 문서를 보내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게끔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총무과가 이제 인사 관련을 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과의 업무 스타일까지 지시할 수는 없다는 거죠. 업무 스타일은 또 과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협조 공문 정도는 일단 보내보겠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행감 때 저희도 아마 전해드렸던 것 같은데 최미옥 의원이 또 제안한 게 하나 있었어요. 이제 기피 업무 담당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준 차원에서 이제 원주시가 전국에 이제 뭐 펜션이라든지 아마 뭐 콘도 이런 휴양시설 계약을 해놓고 거기에 이제 이용하면은 반값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나름 좀 경쟁이 치열한가 봐요. 또 인기 있는 곳들이 뭐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이게 되게 그 휴가든 아니면 그 여행이든 시기가 좀 비슷하잖아요. 뭐 연휴 때 갈 거고 뭐 여름 휴가 때 갈 거고 이런 그게 비슷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요거를 할 때 좀 이제 경무부서 에게 우선권을 주자 선택권 선택할 때 그거를 이제 이번부터 시행을 했다. 최 의원의 이제 제안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요런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뭐 좀 제도적인 개혁에 대한 얘기가 이번에도 어김없이 최미혁 의원이 지난번에도 질의를 했는데 이번에도 좀 질의를 했고요. 또 하나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게 뭐냐면은 경로장애인과가 상당한 깊이 아마 원주시청의 지금 최대 경무부서 최대 기피부서 중 하나거든요. 작년 9월에 사실 그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구급공무원도 이 경로장애인과 수술. 여기가 거기 민원이 진짜 심해요. 그 장애인 주차 단속. 그거 과태료 부과했다고 전화를 해가지고 막 아주 그 공무원한테 못할 말, 할 말, 못할 말 다 하면서 고통을 주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경로장애가 하여간 일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기를 분과해야 된다. 경로과와 장애과. 생각해보세요. 사실 우리가 이제 고령사회라 그래서 경로과도 할 일이 굉장히 많을 거고 맞아요. 또 장애인과도 할 일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닙니까? 나름. 이 두 개를 합쳐놨다는 게 사실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거기도 해요. 웬만한 국수준이에요. 국수준. 여기 경로장애인과는 진짜 웬만한 뭐 복지국이나 뭐 이런 맞아요. 수준의 거의 일을 하고 있는 대등하게. 셈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제발 나눠라 주문이 어김없이 나왔는데 이례적으로 조용기 위원장이 직접 강조하기도 했어요. 지난 행감 때 지적사항인데 이게 왜 아직도 반영이 안 되고 있냐 이러면서 이거 좀 빨리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그때도 이병호 총무과장이었나요? 그렇게 답변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게 한 번에 분과가 안 되니까 팀을 늘려가지고 경로장애인과 안에 팀을 늘려서 자연스럽게 분과가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다고 했는데 조용기 위원장은 그 언제 다 하고 있냐 빨리 분과해라 어떻게든 지금 당장 그걸 나누는 게 중요한 거다
라는 거죠. 그렇게 했고요. 최미혁 의원 역시 최미혁 의원은 직접 복지국장 유병덕 복지국장에게 이제 속도를 낼 것을 좀 주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뭐 이병호 과장은 이번에도 사실 일정 정도 조직이 키워져야 이제 분과가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지적이 나온 이후에 2개 팀을 신설을 했다 경로장애인과 안에. 그래서 내년에 이제 또 직원 채용을 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때 또 여기에 이제 뭐 증원이라든지 이런 걸 좀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유병덕 국장은 사실 분과를 상당히 원하는 입장이죠. 복지국의 안에 있기 때문에 경장님.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또 강조를 했어요. 복지국 예산이 6천억 정도 된다고 해요, 1년에. 근데 경로장애인과 예산이 3천억에 가깝다. 그러니까 절반이에요, 거의 경로장애인과가. 그러니까 이게 현실인 거잖아요. 네. 근데 경로장애인과가 예산은 많지만 힘이 있는 부서는 또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산만 많고 일은 엄청 힘들고. 그러니까 그만큼 민원도 많다라는 걸 반증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산이 그만큼 많다라는 건 사업도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유 국장 스스로 경로장애인과가 제일 깊이 부서가 된 현실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지국도 이제 노력을 하겠지만 이 행복위에서도 제발 요거를 좀 관철시켜 달라 이렇게 주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이 유병덕 복지국장이 이번에 이제 공로 연수를 떠날 거예요. 이제 공무원을 마치면서 그러면서 이제 많은 이제 시의원들한테 이제 고생했다는 어떻게 보면 그동안 공로에 대한 박수를 받기도 했는데 마지막으로 좀 이거를 좀 간곡히 또 부탁을 하는 그런 모습이 시의회에서 또 연출이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이제 퇴임 앞두신 분이 아니면 공로 연수를 가기 전에 이런 것들을 또 할 수 있거든요. 과감하게 어떤 의미에서는. 네. 근데 사실 뭐 복지국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기는 해요. 이건 사실 뭐 총무관 힘 있는 부서에서 해줘야지. 네네. 복지국은 뭐 사실 부탁만 할 뿐이죠. 제발 좀 복지국도 해달라. 이해 당사자니까 경장애가 같은 입장이니까 네네. 원하는 입장이고. 하여간 그게 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을 이번엔 시의회에서도 좀 주문이 들어갔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조직 생활을 하다 보면 말이죠. 이게 뭐 이렇게 제도적인 개혁도 중요하지만 또 이제 문화가 좀 바뀌어야 되는 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게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네네. 이미 좋은 제도들이 있는데 활용이 안 되는 경우도 많으니까 문화 맞아요.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번에 그런 지적을 하나 또 했는데요. 국민의힘의 조용석 의원은 휴가를 눈치 보지 않고 쓸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달라고 이제 당부를 했는데 이게 아주 현실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돼 있어. 연차도 다 있는데 연차를 맞아요. 마음대로 쓸 수 없는 이유는 이제 상사들이 사실 휴가를 자주 가야 우리가 그런 거 아닙니까? 야근을 하는 이유도 다들 퇴근해. 나는 좀 남았어. 나 좀 일하고 갈게. 나는 남아서 다 퇴근해. 왜 남아 있어? 그럼 퇴근 못 하잖아요, 솔직히. 맞아요. 그러면. 뭐 근데 요즘엔 그런 걸 또 빚고 와서 비틀어서 나는 남는데 다 가. 오 MG네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여러 가지로 좀 얘기들이 나오는 게 휴가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상사가 휴가를 안 가고 맨날 일을 하면은 맞아요. 어떻게 부하 직원이 사실 쉽게 연차를 쓰고 또 휴가를 가고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좀 솔선수범 해달라. 그러니까 상사들이 휴가를 좀 잘 가달라 먼저. 그러니까 좀 쉬어라. 좀 이런 얘기를 좀 해준 거죠. 한편 이제 또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 질의응답 과정에서 하나 알게 된 게 이제 최근에 복무규칙이 개정돼가지고 장기 재직 휴가라는 제도가 원래 있었대요. 이게 이제 20년 차 이상만 처음 시도할 때는 시행할 때는 가능한데 이게 이제 20년 이상 근무를 하면 이제 한 20일 정도 추가로 이제 휴가를 주는 거죠. 요게 제도가 있었는데 이게 점점 확대가 돼서 이제는 5년 차 이상부터도 받을 수가 있다. 5년 이상도 이제 장기 재직이다. 5년 이상부터 이제 10년 미만까지는 5일 정도. 그리고 10년 이상부터 20년 미만까지는 10일. 그리고 20년 이상부터 30년 뭐 이상 뭐 이렇게까지는 이제 20일 정도 이제 휴가가 부여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이 제도가 어쨌든 확대가 됨으로써 좀 더 이제 좀 연차가 낮은 공무원들도 좀 그래도 조금 더 약간의 인센티브 정도는 있지 않을까. 물론 뭐 5일 정도긴 하지만. 그래서 사실은 의원들은 좀 더 주고 싶었는데 5일도 사실 좀 적기 때문에. 근데 아직까지는 뭐 그게 좀 지금 규칙상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거라도 확대가 돼서 뭐 어쨌든 그래도 직원들은 좀 만족하는 것 같다고 총무 과장은 얘기하는데 뭐 진짜 민심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게 어쨌든 그냥 추가로 주어지는 거잖아요. 없는 것보다 낫다. 그러면 하도 퇴직을 많이 하니까 이런 거라도 이제 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나온 것 같기도 하고요. 하여간 이병호 과장은 각 부서에 또 문서를 보내서 직원들이 자유롭게 연가를 쓸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지만 뭐 이게 문서를 보낸다고 될 일은 또 아니라서 이게 진짜 말 그대로 조영석 의원이 당부한 것처럼 솔선수범을 하는 아니면 휴가를 다 소진을 못하면 뭐 이렇게 페널티를 줘? 아니면 또 그럴 수는 없지만 하여간 뭔가 독려할 수 있는 좀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휴가를 독려하기에 또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그러니까 뭐 문화를 바꾸기 쉽지가 않으니까. 보니까 생각이 드는데 아까 그 경부서와도 좀 연계해서 그 예전에 보면은 그 아무튼 출근
이라는 방송이 있었거든요. 막 공무원들 나와서 브이로그 찍고 막 이런 거 아닙니까? 공무원도 나오고 직장인들도 나오고 약간 나 혼자 산다 같은 느낌의. 네네. 이제 직장인 직장인 하여튼 그런 네네.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안식월을 이제 즐기는 어떤 직장인이 나온 그 파트가 있었어요. 네. 프로그램이. 근데 그거 보면서 생각이 들었던 게 아까 그런 경문부서 6개월 동안 일하는 그 공무원이 있다면은 그해 가능하다면은 그해 한 달 정도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장기 재직 휴가 제도랑 좀 연계를 해서 좀 안식월 제도를 도입해보는 것도 어떨지.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종합적 문제예요. 사실 그런 걸 도입하려면 또 인력이 충분해야 되는데. 맞아요. 네. 그러니까 안식월 도입하면 또 누군가는 힘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문제죠. 그런 제로섬 네. 싸움이 되지 않으려면 또 증원이 돼야 되는데 또 이번 정부는 또 공무원 정원 동결 방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 늘리기가 또 쉽지가 않다. 정원 확충도 쉽지 않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있는 한도 안에서 지금 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여러모로 그런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또 실제 적용까지 가기가 또 난처한 상황이 아닌가. 네네. 그렇고요. 하여간 이런 얘기들이 일단 경무부서, 기피부서 관련해서는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인사 관련해서 또 나온 게 인사 이동이 너무 잦다는 지적. 이건 맨날 나오는 지적인데 이번에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김혁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적한 건데요. 6개월 이하 근무를 하고 이제 부서를 이동한 사람이 39명이었다고 그래요. 이게 아마 1년 동안을 얘기하는 건지 정확히 기간은 나오지가 않아서 모르겠는데 하여간 굉장히 많다. 네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업무 파악하는데도 문제가 생길 것이고 또 적응을 하는데도 또 금방 또 여기 적응했다 또 저기 적응해야 되니까 우려가 또 있다. 네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조용석 국민의힘 의원도 면 단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지 관련 팀장이 또 적응이 될 만하면 떠나는 경우가 많아서 어르신들이 좀 친해졌다 싶으면 이렇게 떠나니까 혼란을 네네. 느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인사 이동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주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런 복지 관련된 것들은 어쨌든 또 정보를 본인이 숙지해야 되고 그걸 또 일일이 보통 이런 면 단위 같은 경우에는 일일이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는 경우도 많잖아요. 현장에서 또 얻는 암묵지 같은 게 또 네네. 있으니까 이게 인수인계로만 또 전해줄 수가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병호 과장은 또 인사를 하다 보면은 승진 등으로 이제 승진 발령을 은면동이나 사업소로 내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네네. 그러다 보면 이제 읍면동에 있던 구급 직원들 처음 발령을 받았던 이 직원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본청으로 또 오게 된다. 순환근무 하게 된다. 이러면은 이제 6개월도 되지 않아서 오는 경우가 이제 생긴다는 거죠. 직무가 바뀌는 경우가. 그리고 또 일부 적응을 못하는 직원들을 재배치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아마 좀 인원이 많게 나온 게 아닌가. 네. 또 본청에 자리가 났을 때 읍면동이나 이런 사업소에서 잘하는 직원들을 또 본청으로 발령 내는 적극적으로 좀 독려를 시키기 위해서 사기 진작을 해서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또 6개월 미만 근무자가 또 생기기도 하고. 맞아요. 어쨌든 앞으로 인사 때는 최대한 그런 점을 감안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2년 보통은 2년인데 2년도 짧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최대한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는 그래도 좀 채울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주문이 특히 복지 직렬에서는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직무에서는. 자, 하여간 인사가 어렵습니다. 맞아요. 인사가 참 어려운데 원광수 시정에서도 좀 잡음이 나오니까 이런 질의들이 계속 이어졌던 것 같고요. 또 이것도 하나 소소한가? 그 좀 논란이 됐던 게 지난 4월부터 사실 이 원광수 시정에서 직원들에게 이제 한지로 제작한 명찰을 좀 차라 반등 성명에 적혀있네. 그렇게 이제 한 것도 이제 좀 지적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 어떤 포럼을 참석할 겸 해서 이제 시청에 간 적이 있는데 아니 그래서 제가 원래 저런 게 있었나 싶었는데 이렇게 명찰을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4월부터는 좀 그래도 차고 있어요. 아직까지 많이 차는지는 모르겠지만 보니까 예산이 2,500개를 제작하는데 1,400만 원 어쨌든 지출한 사업이에요. 나름 돈이 좀 들어간 사업입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이것도 한지이기 때문에 또 약간 비용이 조금 더 오른 것도 있지 않을까. 하여간 권아름 민주당 의원이 이거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직급을 이제 표기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좀 직원들 간의 차별감이 그냥 은연중에 또 생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민원 담당자는 본인의 신원이 노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부담이 되지 않겠냐 이런 지적을 좀 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걸 달지 않는 직원들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 또 예산 낭비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기도 했고요. 또 최미옥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도 요즘 MZ 세대는 개인 신상 노출에 또 심리적 거부감이 있을 수 있다라는 또 지적을 얹기도 했습니다. MZ 세대만 그런 건 아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좀 더 호소력을 높이려는 차원에서 좀 네네. 주신 건지 약간 그런 얘기를 하셨고요. 또 조용석 의원은 좀 결이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옷이 불편한지 주머니 같은 아래쪽에 그러니까 가슴 쪽 주머니가 아니라 아래 주머니 있잖아요.
거기에 차는 경우를 본인이 봤다. 그럴 거면 안 닿는 게 낫지 않냐? 좀 보기가 안 좋은데. 되게 의례적인. 그분도 참 대단하시네요. 보통 그러면 안 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이제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는 차라리 공무원증을 달도록 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또 주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공무원증이 있잖아요, 원래. 그렇죠. 네. 있어요. 그래서 이병호 과장도 이제 그런 취지의 답변을 합니다. 이제 이걸 왜 했냐에 대해서 이제 행정의 신뢰성을 이제 높이는 차원에서 시민들에게 일단 했다고 밝히면서 지금 현재 공무원증과 이제 명찰 중에 선택해서 달면 되거든요. 둘 중에 하나를. 그래서 이제 명찰을 달든지 공무원증을 달든지 뭐 하나만 해라. 뭐 요겁니다. 네. 그럴 거면 굳이 왜 했을까 정말 의아하긴 하네요.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했다. 이게 네. 동어 계속 순환 논법입니다. 순환 논법. 그럴 거면 왜 했냐?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근데 안 다는 직원도 있지 않냐? 그래서 공무원증도 달 수 있게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논리가. 도들표군요. 네. 그리고 이제 전자 결제 시스템 도입 이후에는 시청 내에서 같이 일하면서도 모르는 직원들이 너무 많은데 이렇게 명찰을 달게 되면 그래도 서로 누군지 알게 되는 유용한 효과가 또 있다는 답변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네네. 이런 걸 오히려 좀 싫어하는 직원들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렇죠. MZ 세대 중에는 뭐 하여간 네. 뭐 충무 과정은 흐뭇한 뭐 느낌인 인가 봅니다. 요거에 네네. 대해서. 그리고 이제 다른 지역에 사례가 있냐 이렇게 누가 물어봤어요. 어떤 의원이. 그랬더니 경기도 이제 성남 그리고 경기도청에서 한 사례가 있다. 성남은 또 우리 역시 자매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거를 배워온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경기도청은 사실 이거 사실 2018년 기억하면 이재명 도지사 그때 되면서 이걸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네. 노조랑 대판 싸웠어요. 이거 왜 하냐고. 그래가지고 이게 막 싸우다가 결국에는 뭐 시민 여론조사까지 해가지고 결국 시민들은 하자는 의견이 압도적이었고 이제 공무원들은 하지 말자는 게 압도적이었는데 결국 시민이 이겼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달긴 달았는데 지금 김동연 도정 들어와서는 또 안 달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불필요하다 그래가지고 네네. 어떻게 보면은. 그래가지고 논란이 상당히 많았던 건데 그거를 마치 경기도청에선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서 가져온 게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게 아마 여론조사를 해보면 공무원들 대상으로 과연 찬성이 얼마나 나올지 그렇죠. 저는 봅니다. 노조에서 이런 걸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지금 노조는 네. 그냥 뭐 하는 것 같습니다. 별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약간 역시 이번 행보기에서도 이런 인사 관련 총무과에 대한 안건이 이런 질의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 첫 네네. 번째로 그래서 이슈를 좀 다뤄봤습니다. 이슈 둘. 로드 FC 질의는 왜 헛발질이 됐나? 네, 다음은 어떤 이슈인가요? 다음은 로드 FC 질의는 왜 헛발질이 됐나 또 꼽아봤는데 이것도 참 논란이 많이 됐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이슈가 됐었죠. 그러니까 네. 원주시 의회가 갑자기 전국 뉴스에 막 나왔던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그렇네. 이게 좋은 일로는 안 나오는데 네. 항상 이런 일로 많이 도배가 된다. 자, 이게 일단은 차근차근 한번 짚어봅시다. 로드 FC라는 이제 기업이 있죠. 원주에 네. 본사를 두고 있는. 여기서 이제 종합 격투기 대회인 어떻게 보면 MMA 페스티벌을 최근에 열었습니다. 맞아요. 저희도 뭐 전해드렸죠. 여기에 이제 13억 원을 지원하는 걸 두고 다른 대회와 형평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제 시의회에서 나왔던 건데요. 네네. 권아름 민주당 의원이 이제 지방 보조금 관리위원회를 거쳐서 그동안 이제 로드 FC 원주 대회에 19년에는 원래 처음에 7천만 원을 요구했는데 4천만 원으로 감액해서 이제 지원했고 이듬해 2020년에는 7천만 원을 역시 요구했지만 3,200만 원으로 감액해서 지원을 했고 또 2021년에는 6천만 원을 요구했지만 2,700만 원을 역시 감액을 해서 지원을 했고 또 작년에도 3,500만 원을 요구했지만 3,200만 원으로 감액해서 지원을 해왔다. 달라는 대로 다 주지 않았다. 네네. 그것도 거의 한 3천만 원 안팎으로 지금 지원을 해왔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네. 그러니까 이게 계속 7천만 원, 6천만 원 요구를 하다가 이제 요구를 해도 이 정도 되는구나 싶어서 알았는지 3,500만 원을 요구했는데 그마저도 좀 감액이 됐어요. 그런 것도 있고 아마 코로나 네. 영향도 있을 거예요.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네네. 아마 전체적으로 이제 규모가 축소된 해들이 많았기 때문에 하여간 그런 게 있었고 근데 올해 1차 추경에서 갑자기 이제 12.3억 원을 지원한다는 건 좀 생뚱맞은 게 아니냐라는 이제 뉘앙스의 이제 취지의 질문이 나온 거죠. 특히 네네. 다른 대회 뭐 예를 들어 생활체육 스포츠 이런 거랑 비교할 때 형평성이 안 맞다라는 질의를 한 겁니다. 특히 네. 수년간 원주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치약기 전국 야구 대회가 있습니다. 이게 아마 14회째인가 그래요 올해로. 이게 올해 3천만 원 예산이 전액 삭감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올해 신규 사업으로 원래 무에타이 페스티벌 이게 이제 보조금 심의위에 제출이 됐는데 요것도 사업 타당성과 시급성이 부족하다 그래서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이런 것을 삭감해 놓고서 네네. 이
로드 FC에서 하는 이 MMA 패스를 갑자기 왜 3억 원 그것도 규모가 엄청나게 크게 이렇게 거의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이제 지급했던 지원한 체육대 예산을 거의 다 합친 꼴. 네네. 원주시가 지원한 체육대 예산을 거의 몇 천만 원 수준이거든 대부분. 그거를 거의 한 10개를 합쳐야 나올 법한 이 3억 원을 맞아요.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지원할 수가 그리고 있냐. 로드 FC 대회 때 그 지원했던 금액이 거의 10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원하는 근거로 로드 FC란 단체가 굉장히 이제 역량이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다라는 걸 강조하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자부담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역량이 있으니까. 탄탄하다면 오히려 그걸 왜 원주시가 굳이 세금으로 지원해 줘야 되냐 이렇게 질의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네네. 그리고 김혁성 민주당 의원도 시민의 세금으로 선수들의 파이트 머니를 지급하는 게 맞냐 이렇게 또 거드는 질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됐으면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 그쳤으면 그래도 괜찮은 질의였을 텐데 할 법한 질의였을 텐데 문제는 그 이후죠. 맞아요. 그 이후에 쏟아진 어떤 과한 표현들이 논란이 됐습니다. 권아름 의원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 얼마 전에 이제 원주에서 기사가 하나 났습니다. 자, 축구공 차듯 얼굴을 걷어찼다. 40대 여성을 기절시킨 격투기남 아십니까? 기사 보셨나요? 네. 길거리에서 행인을 발로 차서 이제 폭행을 해서 이제 사건이 되었는데 이분이 가해자분이 격투기 선수 출신이에요. 전 정말 원주시가 이런 대회를 해서 어떤 이익을 보는지 모르겠지만 오명도 분명히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 언론 윤리적으로 봤을 때 대단히 잘못된 제목이죠. 이렇게 제목을 달면 안 되는데. 네네. 또 전문가시잖아요. 뭐 전문가 아니고요. 그냥 뭐 네. 학사학위 정도 있습니다. 언론학 학사학위. 네. 하여간 이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자극적으로 어그로성에 그러니까 범행을 어떻게 보면 생생하게 좀 묘사하는 그러니까 사람들 클릭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네. 식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아마 판결문에 뭐 축구공 뭐 이런 표현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걸 그렇다고 그대로 제목에 인용을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네네. 애초에 잘못된 기사 제목인데 요걸 또 인용을 굳이 해가지고 그렇죠? 권아름 의원이 가해자가 이때 격투기 선수 출신이다. 그러면서 정말 학부모들은 이런 폭력에 있어서 굉장히 예민하고 요새 사회 자체도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 없이 큰 스포츠 대회를 원주에 유치한 게 과연 3억 원을 들여서 할 일인가에 의구심이 있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네네. 폭력 문화의 어떤 확산을 좀 경계하려는 취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일련에 나온 발언들을 보면 결국 종합 격투기 선수 또 이 종목 자체를 좀 일반화해서 마치 뭔가 다 맞아요. 폭력적인 네네. 것처럼 낙인 찍을 우려 아니 그냥 낙인을 찍는 듯한 그런 문제적인 발언을 한 셈이거든요. 이건 누가 그쵸. 보더라도. 네네. 그러니까 물론 본인은 이제 그런 의도가 아니라고 하겠지만은 이거 워딩 자체를 놓고 보면 저희들이 봐도 그렇게 들려요. 맞아요. 네. 네. 요걸 인용하면서 왜 종합격투기 대회 이만큼이나 지원하느냐라는 거는 결국 그 의도를 갖고 있다고밖에 해석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폭력성을 부각한 거잖아요. 이 종합격투기라는 종목이. 네네. 그래서 질문이 이렇게 과하게 좀 엇나갔잖아요. 그러다 맞아요. 보니 시 정부도 핵심에서 이제 비껴난 원론적인 답변을 하기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강지원 기획예산과장이 이제 답변을 하는데 일부 격투기 선수 출신이었던 사람의 일탈이다 그 사건에. 그래서 무술이든 어떤 신체를 연마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동일시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또 로드 FC 경기를 다른 도시에서도 하지만 거기가 폭력이 난무하는 도시가 된다든가 그러지는 않는다고 답변했는데 이게 저희가 볼 때 합리적인 답변이에요. 그렇죠. 당연한 네. 답변. 그러니까 이런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굉장히 음. 본질에서 어긋난 질문을 권아름 의원이 해버렸다. 네네. 그러니까 시 정부의 답변도 이렇게 당연한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요것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사안이든지 간에 어떤 한 개인을 가지고 어떤 그 종목이나 아니면 종목뿐만이 아니라 어떤 뭐 대상이나 이런 것들을 일반화하는 걸 되게 경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굳이 왜 이런 질의를 했나? 네. 그냥 앞서 얘기했던 그 취지를 그냥 그대로 살리면 될 텐데 굳이 불필요한 사례를 인용하면서 네네. 한 것이 대단히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고요. 여기에 김혁성 의원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드 FC가 스포츠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받아들이고 인정은 하겠습니다. 인정하는데 근데 이종격투기를 왜 올림픽에서 안 할까요? 이종격투기는 아직까지 스포츠라는 스포츠 뉴스에서 나오고 스포츠 면에 그 기사거리가 나오기 때문에 스포츠라고 볼 수 있는데 이종격투기는 스포츠라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고요. 이거는 정말 본질에서 완전히 벗어나 어떻게 보면 종합격투기란 종목 자체에 대한 비하로 들릴 수밖에 없는 발언이거든요. 이거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일단 맞아요. 네. 올림픽 종목이 아닌 스포츠가 대단히 많잖아요. 사실은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좋아하는 야구도
그건 눈물이 나는데요, 좀. 올림픽에서 안 하잖아요. 그 이제 퇴출이 되는 종목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이제 골프도 올림픽 종목이 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그런 사례들 있잖아요. 올림픽 종목이 아니었다 되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 파리 올림픽 때 뭐 브레이크 댄스인가? 브레이킹. 네. 브레이킹. 그것도 이제 새로 신설된 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맞아요. 새로 추가가 된. 그럼 그동안은 스포츠가 아니었나요? 그리고 언젠가 e스포츠도 될 수가 있잖아요.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네. 그럼 e스포츠도 지금 그 올림픽이 판가름해 주는 겁니까? 스포츠인지 아닌지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오류가 있는 굉장히 질의였고 당연히 강지연 과장 너무나 답변하기 또 좋은 떡밥을 물었습니다. 이렇게 답하죠. 꼭 올림픽 종목이어야만 스포츠라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답변하면서 아 그럼요. 역시 질문이 심하게 엇나갔기 때문에 네. 시정부는 굉장히 수월한 답변이 가능했다. 그러니까 스스로 이렇게 떡밥을 던져준 거 아닙니까? 이거 맞아요. 그럼 야구는 스포츠가 이것까지 나왔으면 이제 이거 더 할 말 없는 거죠 정말. 하여간 왜 이랬나 싶고. 그러니까 네. 이렇게 되니까 이제 동료 의원도 이제 반론을 합니다. 비슷한 이제 운동을 해왔다고 해요. 조용석 국민의힘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올림픽 종목이 아니라서 스포츠 선수가 아니라는 건 아닌 것 같다. 단지 종목 자체가 과격한 운동이라는 이유만으로 스포츠가 아니라는 얘기는 좀 아닌 것 같다. 이 운동하면서 누구 아무나 스포츠로 때리거나 이런 거를 배우지는 않는다. 종목이 올림픽 종목으로 반영이 안 된 것뿐이지 킥복싱도 얼마 전에 됐고 올림픽 종목이 안 된다는 보장은 없다 이렇게 발언했는데 수긍이 가는 발언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올림픽으로 이 스포츠냐 아니냐를 정할 그게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굳이 왜 이런 발언을 또 했나. 네. 그러니까 두 의원의 발언은 결국 엄청난 폭풍을 몰고 오게 됩니다. 일단은 정문홍 로드 FC 회장 장본인 당사자가 이제 등장을 해요. 네. 개인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가오형 라이프. 음. 여기에 이제 이런 제목의 영상을 잇따라 게시를 합니다. MMA를 비하하는 두 의원의 막말을 들어보세요. 요거랑 김혁성 시의원님 사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두 개를 올리는데 네. 두 개 각각 2만 회 정도가 나왔고요. 또 6천 회 정도가 이제 조회수가 나오는데 네. 종합 격투기 팬들은 아무래도 이분 채널을 많이 볼 거 아닙니까? 그쵸. 아주 들고 네.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 권하솔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또 좀 네. 유명한 선수 아닙니까? 굉장히 유명하죠.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권하솔 선수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로드 FC계 그러니까 이거 예를 들어도 잘 아는지 모르겠지만 UFC의 코너 맥그리거라고 맥그리거 네. 뭐 그러니까 들어봤죠. 엄청나게 약간 이슈를 끌어당기는 어떻게 보면 어그로를 잘 끄는 그 선수로 유명한데 그러니까 권하솔 선수도 약간 로드 FC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본인이 조금 더 자극적인 발언을 하거나 이런 형태로 어그로를 좀 잘 끄는 그러면서 이제 로드 FC 어떤 그 흥행을 돋구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기도 하는 선수예요. 네. 네. 그래서 두 번째 영상에 출연을 해요 또. 아마 정문홍 이 회장하고 같이 출연을 해가지고 네네. 대표랑 같이 출연해서 이제 부은통을 터트리는 뭐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고. 네네. 첫 번째 영상은 이제 저 시의회 발언 영상을 이제 편집해가지고 이제 요약을 한 그런 영상인데. 네네. 하여간 이제 요거를 올리니까 이제 종합격투기 팬을 중심으로 비판이 쏟아졌고 언론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왔죠. 뭐 종합격투기가 스포츠 아니라는 원주시 의원. 뭐 종합격투기 선수는 다 뭐 폭력 저지른다는 원주시 의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목의 네네. 기사들이 나가니까. 그리고 또 타이틀로 삼기 좋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떡밥을 너무 잘 줬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그 준 거 자체 그 빌미를 준 거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김혁성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29일에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 해명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MMA는 스포츠가 아니다라는 발언에 대해서 이제 깊이 사과한다고 밝혔어요. 그러면서도 로드 FC가 악의적으로 영상을 편집해 시의회를 비난받게 만들었으니 로드 FC도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된다 주장을 했는데 네네. 저는 이게 정무적으로 과연 옳은 판단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제가 그 영상을 다 봤습니다. 봤는데 솔직히 말하면 별로 악의적 편집이라는 생각 안 들거든요. 한 말을 그대로 다 싫은 거예요. 근데 김혁성 의원의 이제 말은 그거죠. 이제 본인이 이제 질의를 한 취지가 그러니까 보조금을 왜 형평성 있게 이게 지원하지 않냐. 요거를 이제 말하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이 발언을 담아서 이제 전체를 실어줘야지. 왜 내가 이렇게 비하로 들릴 법한 발언들만 모아가지고 했냐.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니 그러니까 그거 앞까지만 했으면 됐지. 내 말은 일단 그거야. 본인이 그 앞까지만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본인이 일단 빌미가 될 만한 발언을 문제가 될 발언 분명히 했고요. 또 네. 로드 FC는 언론이 아닙니다. 굳이 전문을 다 실어줄 이유가 없어요. 취재. 그러니까 맞아요. 완전히 김혁성 의원이 다른 취지의 말을 했으면 몰라요. 그러니까 정말 비하가 될 발언이 아니었는데 뭐가 이렇게 짜깁기를 해가지고 중간중간에 막 이렇게 해서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를 뭐 어떻게 잘라가지고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뭐 이렇게 이러면 문제가 되는데 완전 음. 그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한 발언을 편집해서 올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별로 그렇게 악의적 편집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또 적절한 예시였냐 아니면 적절한 뭐 논리였냐 이런 걸 생각해봐도 사실 그렇다고 말을 하기가 좀 어려워요. 저는 풀 영상을 다 봤거든요. 네네. 발언 회의록도 다 봤고 분명히 문제가 되는 발언이에요. 이거는 맞아요. 뭐 어떻게 편집을 하든 간에 특히나 이건 로드 FC 관계자의 채널 입장에서는 당연히 종합격투기 비하로 들리는 발언만 편집해서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게 뭐 그렇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여간 비하성 발언한 건 사실이잖아요. 네. 본인이 질의 취지를 망치는 실언을 자초해 놓고서 악의적 편집을 했으니 사과하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는 가뜩이나 지금 들끓는 여론에 네. 또 기름을 붓는 꼴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MMA 팬한테 사과한다고 했으면 그냥 사과만 깔끔하게 하면 되는데 로드 FC 너네도 사과해라 이러면 이게 앞에 사과한 게 들리겠습니까? 맞아요. 팬들한테도 그러니까 안 이게 하니만 못한 말이죠.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유튜버나 아니면은 공인이 뭔가 논란이 됐을 때 사과문의 정석 뭐 이런 게 뜨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네. 더 심하다 싶을 정도 사과하라 그래서 이렇게까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 이거는 이 정도도 사과라 이렇게 간단 말이야. 이런 네. 느낌이 들면 이건 이미 사과부터 망한 거고 저는 정무적 판단조차 대단히 아쉽다. 음. 그 전에 질의도 아쉽지만 네네. 하여간 결론적으로 이 로드 FC 질의는 왜 헛발 질의 됐냐. 분명히 이제 필요하고 중요한 질의였습니다. 맞아요. 저희도 가끔 이제 몇 번 언급을 했어요. 네네. 로드 FC에 과연 3억 지원하는 게 맞냐. 다른 문화예술 예산 다 지금 뭐 긴축재정 들어갔다고 해놓고서 아무런 사회적 어떻게 보면 시민사회적 합의도 없이 지역사회 공감대도 없이 이렇게 하는 게 네네. 맞냐. 그 정도 질의를 했으면 되거든요. 근데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고 굳이 필요 없는 과한 표현을 하면서 본인들의 어떤 이런 질문 취지 자체를 스스로 좀 망쳐버린 꼴이 아니냐. 되레 이렇게 수세에 몰리고 공격을 받을 좀 빌미를 줬다. 네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무적 감각이 이렇게 떨어져서야 이거 어떡하나. 참.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정치인이라는 게 말이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점에서 이런 식으로 좀 가볍게 말해서야 되겠나. 아쉽고 실망스럽고 여러모로 좀 교훈을 남긴 그런 사례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에 두 번째 이슈로 좀 꼽아봤습니다. 이슈 셋. 석연차는 꿈이룸 사업. 네, 다음은 어떤 이슈를 살펴볼까요? 석연치 않은 꿈이룸 지원 사업. 원광수 시장의 최대 공약이죠. 꿈이룸 그쵸. 바우처 사업 시행을 두고 시의회에서는 우려가 이제 계속됐습니다. 이제 권아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단 첫 번째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이 꿈이룸 바우처 사업을 받았을 경우에 이게 소득으로 인정이 돼서 자칫 그동안 받던 어떤 지원 수급 자격이 좀 탈락할 수 있지 않겠냐. 수급 자격에서 이제 탈락할 수 있지 않겠냐. 네네. 이런 이제 우려가 있었잖아요. 이거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를 이제 질의를 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주무부처인 박태봉 자치행정과장은 저소득 생활안정지원 조례라는 게 이제 원주시에 있어요. 여기에 이제 교육비 항목을 추가하면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소득 산정에 이제 포함되지 않는다. 이 바우처를 받더라도 그렇게 이제 복지부와 협의가 됐다고 해요. 보건복지부와 일반 학생과 똑같이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행감 이후에 6월 정례회에서 나윤선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해서 이 개정 조례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문제는 해결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정말 다행이네요. 네. 왜냐면은 그러니까 실제로 요 수급자 대상자에 해당하는 분들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지원받을 수 있는 것도 일부러 포기하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죠. 같은 원주 시민인데 어떻게 네. 보면 내가 오히려 가난하다는 이유로 저소득층이라는 이유로 혜택을 더 못 받는다는 것이 더 받으면 오히려 더 그러니까요. 하면 더 했지 이거를 당신은 중복 지원이니까 이건 안 됩니다. 이거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더 필요한 대상이라고도 볼 수 그렇죠. 있어요. 요 점은 네. 해결이 잘 됐다. 그리고 권아름은 또 두 번째 질의. 당초 재원으로 사실 고향사랑 기부금을 활용하겠다고 했어요. 이 꿈이룸 지원사.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2억을 채울 수 있을지 지금 그러니까요. 목표가 지금 2억까지 줄어들었는데 네. 지금 의문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굉장히 저조한데 다른 재원 조달 방안이 있는지를 질의했습니다. 그랬더니 박태봉 과장은 일단 기부금 실적이 저조한 건 인정을 합니다. 근데 그렇다 보니 이제 일반 회계에서 아이들을 위해 투자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답변했는데 사실상 그냥 세금으로 하자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아니 읍소 아닙니까 읍소. 아니 이게 저는 좀 당황스러운 게
배려하는 문제가 아니지 않나 싶어서. 아니 이것은 200억이 넘는 사업인데. 그러니까 200억을 그냥 배려할 수 있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원주시 입장에서 상당한 재원이거든요. 네. 이거 복지 예산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기 아니 때문에. 그리고 재원 조달 방안을 질의한 건데 그냥 일반 회계로 해버리자. 이거 어떡합니까? 일반 회계로. 아니 그러니까 그럴 참. 거면은 일반 회계에서도 뭐 이렇게 추경을 그만큼 더 하든지 아니면은 다른 예산을 줄여서 이걸 조정을 해야 되는 아니면 거잖아요. 채권 발행해야죠. 아니 그러니까 그걸 배려해 달라고 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근데 뭐 원광수 시정의 뭐 기조 자체는 그런 것들을 줄이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처음부터 그러니까 재원 조달 방안이 현실성이 없었다. 맞아요. 공약할 때부터 그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세금으로 하겠다는 건데 뭐 세출 조정 또 고향사랑 기부금 재원 활용 말은 뭐 이렇게 했지만은 결국에는 그냥 맞아요. 세금 하겠다는 거고 그 과정에서 이제 불필요한 예산 삭감하겠다고 했지만 앞서 봤듯이 결국 필요한 예산 불필요한 예산 시 정부의 이제 마음인 거예요. 그걸 누가 판단할 겁니까? 객관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주관적인 잣대로 갈릴 거기 때문에 결국에 이것은 결국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주관적 판단을 뭐 배려하는 건지. 이번에 자치행정과장의 답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것을 이 허술함을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지 그러니까요.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들고 또 김혁성 의원은 이제 저기 우려를 그때도 표명을 했지만 좀 만들어질 때도 도심과 이제 읍면동의 지역 격차가 나올 수가 있다. 맞아요. 그러니까 도심에는 학원이 많지만 읍면동에는 상대적으로 학원이나 이런 인프라가 부족하니까 활용을 잘 못하지 않겠냐. 이 차별 우려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서 네네. 또 질의를 했는데 박태봉 과장은 지금 현황 파악을 해봤더니 16개 이제 시골에 있는 학교를 이제 대상으로 보니까 400명 정도가 시골에 거주하면서 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학부모들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해서 어떤 과목을 어떤 방식으로 교육하는 게 좋을지 일단 조사를 해보고 가까이 있는 뭐 학원을 컨택해 보든지 또 서울에 있는 강사를 보유한 업체와 컨택을 하든지 해서 주말에 집중적으로 뭐 이런 걸 해보든지 하여간 그 학생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최대한 방법을 찾아내 시행하겠다 답변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김혁성 의원은 또 추가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말에 요즘 초등생들 그런 교육 안 받으려고 한다. 가족들이랑 뭐 놀러 가거나 이러려고 하지. 네네.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지적을 하기도 했고요. 또 학부모들한테 물어봐도 마땅한 대안이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사실 뭐 학부모들이라고 뾰족한 수가 다 있는 것도 아니고. 그쵸. 그러니까 이런 거는 오히려 더 고민이라고 해야 되는 건 시 정부이기 때문에 시 정부가 그들의 이제 학부모들의 요구 사항뿐만 아니라 정말로 시에서 방법을 좀 제대로 찾아서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냐라는 또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본인이 직접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 학원이나 그렇죠.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 김혁성 의원이 지적한 부분이 좀 타당한 지적이지 않나.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아무리 뭐 서울에 있는 강사 부의 업체에 컨택을 한다든지 아니면 가까운 학원을 컨택한다든지 해도 그럼 이게 다른 도심권에 있는 건 선택지가 많은 건데 여기 시골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은 되게 그 선택지도 좁아지는 거잖아요. 아무리 이렇게 컨택을 하고 뭐 이렇게 하더라도 그것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바우처 사업이라는 것이 우리가 말했던 단점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공공 인프라를 확충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단순히 뭐 현금성이 이런 바우처 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이런 지역 격차에 따른 어떤 차이 차별을 피할 길이 상당히 어렵다. 맞아요. 라는 것이 이번에 여기서도 또 드러나는 지점이다. 네네. 또 우리의 광문근 의원 민주당 의원이죠. 미스터 원칙주의자답게 이 사업에는 청소년이 다 포함이 안 된다. 그러니까 청소년은 만 9세 이상부터거든요. 네. 근데 이 사업은 만 7세부터 12세까지가 지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례 이름이 청소년을 빼든지 아동 청소년으로 쓰든지 하자. 지금 청소년 뭐 꾸미는 바우처 사업이라고 하면 안 맞는다. 그렇죠. 네. CCBB가 그러니까 있다 이건 나중에. 그 위를 포함하지 않는 거는 둘째 치더라도 네. 요 사업 대상이 되는 그 밑에 있는 7세부터 8세는 청소년이 아닌데 왜 청소년 조례냐 이게 도대체. 그럼요. 문제가 있죠. 그러면은 네, 네. 이렇게 또 아주 꼼꼼하게 또 따져 보셨습니다. 네. 이런 제안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대안교육기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도 가맹점이 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네. 또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박태봉 과장은 조례 이름 변경은 뭐 적극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했고 대한교육기관은 요즘에 이제 교육청에 등록이 되면서 교육기관으로 인정을 서서히 받아간 추세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도권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학업 중점 교육기관, 그러니까 사실상 학교로 그냥 봐야 되지 않겠냐.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의 취지와는 좀 안 맞지 않겠냐. 뭐 이런 답변을 했는데 뭐 곽 의원은 네. 서서히 바뀌고 있다면 그래도 뭐 지금 뭐 과도기니까 어쨌든 뭐 지금은 뭐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식의 답변이 좀 오고 가긴 했습니다. 질의 네. 답변이. 근데 참 학업 중점 교육기관으로 보여서 취지에 맞지 않는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근데 저희도 뭐 다른 원주통신이나 이런 데서 지적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 정말 취지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도 의문스럽긴 하거든요. 그렇죠. 네. 사실 그 관리 감독이 앞으로 제대로 될지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음. 이미 있는 어떤 비교과를 하겠다는 네네. 학원들의 그런 수업 운영이 실제로 음. 그렇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도 원주시가 정말 지금 관리 감독을 할 자신이 있느냐 뭐 따져봐야 될 문제입니다. 뭐 네. 하여간 뭐 원칙적으로는 대한교육기관은 좀 맞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런 가운데 광문군은 또 날카로운 지적을 또 하나 했는데요. 이건 좀 잘한 것 같아서 제가 네. 찾아왔어요. 원주시에 이게 저희가 녹음하고 있는 오늘 목요일에 7월 6일 목요일에 보도자료가 대대적으로 나오기도 했는데 다자녀 가정 양육비 지원 사업을 이번에 하반기에 시행하거든요. 새로. 이게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을 이제 다자녀 가정이라고 하는데 네. 셋째아 이상부터 이걸 지원을 하는 거예요. 양육비를. 그래서 원래 원주시 조례상으로는 이 2022년 4월에 제정돼서 이제 시행을 하는 겁니다. 사업은. 원래 조례에서는 월 10만 원씩 지급해서 1인당 120만 원을 지원하는 거거든요. 1년 동안. 근데 작년 12월에 조례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시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지원한다로 수정이 됐습니다. 문구가. 그러면서 120만 원이었던 게 60만 원으로 절반 깎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절반이 절반 반토막이 난 거죠. 네네. 그래서 광문군원은 꾸미름 사업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 조례 개정이 논의가 됐다면서 또 대상도 꾸미름과 똑같거든요. 7세부터 12세까지의 이제 셋째아를 지원하는 거예요. 셋째 네네. 이상부터를. 그렇기 때문에 꾸미름을 지원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다자녀 가정에는 조금 쉽게 접근한 거 아니냐, 안일하게 접근한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질의를 하게 됩니다. 네네. 그 무엇보다 이제 금전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게 가장 좋을 텐데 꾸미룸에는 10만 원씩 주면서 이 사업은 중복된다는 이유로 6만 원으로 막 이렇게 줄여버리면 반토막을 내버리면 네네. 상실감이 생길 수 있지 않겠냐 다자녀 가정에서 이런 취지의 또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죠. 원광수 시장이 자기 공약 밀어붙이려고 어떻게 보면 좋은 취지의 사업을 괜히 예산을 깎아버린 거 아니냐. 네네. 이런 좀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왜냐면은 그러면은 그러니까 물론 꾸미름 지원 사업을 통해서 받을 수도 있지만 그건 또 제한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거는 다자녀 가정 양육비 지원 사업이라는 거는 그 10만 원이라는 게 조금 더 폭넓게 쓸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네. 더욱더 어떻게 보면은 인센티브 효과가 더 큰데 이 사업의 취지를 생각해봤을 때 네네. 또 유병덕 복지국장은 일단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강원도 육아 기본수당, 아동수당 등이 이제 인상 확대했다. 이거 저희가 뭐 다루기도 했지만 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뭐 이런 중복 사업들이 있다 보니 한 번에 120만 원씩 주는 게 좀 무리가 있다는 판단에 현실성을 갖추고자 60만 원으로 이제 개정한 거다 답변을 했고요. 김도희 보육 아동 과장도 이제 보탰는데 다른 지자체에도 이런 조례가 있다고 해요. 근데 금액이 높다 보니까 시행을 아예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원주시도 2024년 4월에 이제 이걸 제정을 했는데 이제 시행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액이 높다 보니까 아예 시행을 안 해버린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묵혀만 두는데 우리는 어쨌든 시행을 해야 되니까 그럼 현실성을 일단 갖추고 시작을 해보자. 최대한. 그러니까 일단은 좀 보수적으로 잡아서 60만 원으로 좀 맞춰본 다음에 이제 시작을 해본 거다. 그런 판단을 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뭐 과기원은 그런 거는 뭐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다자녀 가정에게 지원하는 금액은 아무리 늘어도 그 중요성에 비해서는 몇 푼 되지 않는다고 본다. 실제로 이게 1인당 120만 원씩 준다고 하더라도 30억이라고 해요. 1년 예산이. 그래서 이렇게 중복된다는 이유로 깎기보다는 그냥 그대로 주는 게 오히려 이 사업의 취지를 더 잘 살릴 수 있는 방법 아니겠냐. 꾸미름 더 받게 하고 이 다자녀 양육비도 정말 그대로 받게 한다면 120만 원씩 더 좋지 않겠냐 이렇게 제안한 거죠. 그러면서 아주 뼈가 있는 의미심장한 말을 덧붙여요. 계속 30억이란 금액이 꾸미룸에 비해서 커 보이지 않거든요. 꾸미룸도 주는데 뭘 계속 이렇게 덧붙입니다. 묘하게 말이 끝날 때마다. 그래서 약간 우리 옛날에 이명박 정부 때 전가의 보도가 있어요. 뭐 하려면 복지정책 하려면 퍼주기 다려면 4대 강조하는데요. 뭐 22조도 땅에 퍼부었는데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강에 퍼부었는데요. 뭐 약간 그런 취지처럼 약간 들리는 묘한 의미심장한 말을 해요. 그렇죠. 아니 그것도 배려가 필요한데 지금 꾸미름도. 근데 진짜 꾸미름 뭐 200억 넘게 드는 거에 비해서 별로 안 커 보이긴 해요. 맞아요. 30억 하면은. 네, 이것도 배려가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유사 사업을 얼마나 많이 할 수 있는 거냐. 그니까요. 200억만 있으면 네.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이제 합니다. 약간 꾸미름으로 기준을 삼아야 될까요? 이 복지 정책에서는. 꾸미름도 하는데요, 뭘? 약간 이렇게 가야 되나? 네. 그거 0.1 꾸미름인데요. 약간 밈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유병덕 국장은 뭐 공감이 많이 가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저희 부서에서 생각을 못한 것 같다면서 이 사업을 일단 하반기 해보니까 해보고 앞으로 더 효과성이 있다면 다자녀 지원을 뭐 늘릴 생각이 있다. 뭐 점진적으로 아마 금액을 증액하겠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했습니다.
참 근데 이건 제가 육아수당 그 편에서도 얘기하긴 했지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현금성 지원으로 가다 보면은 결국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금액이 이제 120만 원 준다 그랬다 60만 원으로 줄면은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걸 계속 또 늘려줘야 되는 거. 그러니까요. 이런 요구했을 때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참 현금성 지원, 바우처 사업이 일장일단이 있다. 네, 아, 네. 이런 점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해서 만약에 이 정도 예산 규모의 공공 그 육아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육아 시설이나 이런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더 투자를 하면 훨씬 더 좋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은 저는 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니면 뭐 그게 좀 병행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30억 정도 현금성 지원 쓸 수 있고 나머지 뭐 몇십억 정도 인프라에 쓰고 이래야 되는데 꾸미름에 막 200억씩 써버리고 그러니까요. 밸런스도 좀 안 맞는 느낌이다.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잘 조화롭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지적이 시효에서 나와서 세 번째 이슈로 꼽아봤습니다. 이슈 넷. 속 빈 강정이 된 청년 정책. 네, 네 번째는 어떤 이슈인가요? 속빈 강정이 된 청년 정책 아하. 문제가 나왔는데요. 청년 정책이 올해부터 이제 청년 지원센터 뭐 포함해서 시행이 되고 있긴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도 볼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를 두고 시의회에서 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권아름 민주당 의원 일단 본인의 전문 분야죠. 또 그렇죠. 청년 정치인을 네네. 또 옛날에 청년 정책위원회 부위원장을 맞아요. 맡기도 했었고 여러모로 청년 정책에 많이 관여를 하고 있는데 전문 분야답게 일련의 제안들을 이제 쏟아냈습니다. 굉장히 많아서 그냥 쭉 읽어드릴게요. 네. 이제 온라인 플랫폼 만들겠다고 했잖아요. 청년 정책 다 모아놓은 거 원주시 거. 그거 네, 이제 이제 7월에 오픈한다고 되어 있었죠. 네, 70% 정도 완성이 됐대요. 그러니까 이 당시 6월 중순이었으니까 오픈 전에 미리 청년들의 의견을 좀 받는 방향으로 해보자. 뭐 클로즈 베타, 뭐 오픈 베타, 뭐 이런 네네. 느낌으로. 그러니까 이게 또 다 완성하고 오픈했는데 또 이게 뭐야 이런 소리 들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완성이 되면은 시청 홈페이지에 좀 잘 보이는 위치에 시청 홈페이지 들어가면 저 좌측 상단에 뭐 행정 포털, 관광 포털, 뭐 이렇게 복지 포털 돼 있잖아요. 거기에 청년 포털도 뭐 이렇게 하나 넣듯이 그렇게 링크를 좀 잘 걸어주길 당부를 했습니다. 네네. 또 유명 SNS 계정과 청년 소상공인 협회 이런 데와 연계를 해서 좀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이게 좀 더 실효성이 있을 것 네. 같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단순히 그냥 원주시 SNS에 올리는 거는 뭐 별로 그렇게 주목을 못 끌 것 같다는 거죠. 근데 뭐 약간 유명 SNS 계정은 그렇지만 청년 소상공인 협회와 연계해서 홍보한다는 어떤 건지 조금 그거는 이제 소상공인들 운영한 가게들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비치를 해놓은 거죠. QR 코드가 됐든 뭐 청년들 많이 갈 거. 청년들 니즈에만 눈높이에 맞는 좀 가게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 그런 얘기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동아리 지원 사업도 있었잖아요. 청년들. 근데 이게 네. 홍보가 잘 안 돼가지고 4개인가 6개인가? 그러니까 거기밖에 지원을 안 했대요. 네네. 거기가 다 뽑혔대 그래서 지원율이 떨어져가지고 하여간 근데 분명히 이제 원주의 대학들 동아리 많은데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많지 않았겠냐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홍보가 잘 됐어야 된다. 그래서 총학생회 같은 데를 통해서 좀 제대로 좀 실효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 홍보를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또 그리고 약간 절차나 이게 조건이 조금 까다롭고 애매하긴 했었어요. 그런 것도 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접수 방법이 또 어려운 점도 있다. 맞아, 저희도 지적했었죠. 그래서 이제 구글 폼, 네이버 폼, QR 코드 같은 걸로 좀 신청이 가능하게 했으면 좋겠고 서류 같은 거는 처음에 다 내도록 하지 말고 선정한 다음에 그다음에 추후 좀 보완하는 식으로 간소화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겠냐. 그렇게 정말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실정에 맞는 식의 좀 제도적인 절차적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또 했습니다. 이게 저도 제가 참여했던 프로젝트 중에 이런 비슷하게 했던 게 있는데 뭐였냐면 그러니까 시민 연구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생각해봐도 시민 연구 이러면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간단하게 구글 폼으로만 그냥 신청할 수 있게끔 해놨어요. 근데 그 다음에 그런 간단한 기준을 보고, 그러니까 그 선정했었던 간단한 주제를 보고 이제 선정을 해서 그 다음에 한 달 동안 연구 보고서 계획서 작성 교육을 따로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같이 계획서 작성을 도와주는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연구 보고서를 기반으로 이제 할 수 있게끔 그런 후속 과정에서의 보완들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좀 제안을 한 게 아닐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여간 이게 절차나 뭐 이게 간단해야 하지. 맞아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게 막 액티브 X도 이제 사라진 세상에 맞아요. 뭐 비슷한 게 알 수도 있는 것 같긴 한데 하여간 그런 세상에 이게 절차 복잡하면 받으려다가도 안 받게 되거든요. 사실 그런 게 좀 크죠. 그러니까 이 정도 금액 그럼 뭐 그냥 뭐 혼자 하든지 굳이 돈 안 받고 하지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제대로 좀 쉽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네. 행정에 허용하는 영역 내에서는 좀 그런 제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청년의 날 행사 열기로 했죠. 이번 네네. 시 주관으로 이제 였는데 9월 예정인데 6월 중순인데 아직도 계획 수립 중이다. 라는 답변이 왔어요 이때. 네. 얼마나 대대적인 행사를 하려고 아니면은 얼마나
닥쳐서 그냥 하려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네, 어떤 계획이 어떻게 제대로 보면은. 수립이 안 됐을 가능성이 높죠. 이렇게 됐을 때는. 음. 그러다 보니까 강원도에서 비슷한 행사를 했을 때 청년 없는 청년 축제가 된 적이 있다. 아, 네, 작년에 아마 진행됐었던 그렇죠. 청년회 행사였는데,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청년 없는 청년 행사였어요. 그때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반면교사 삼아서 청년 정책 네트워크 이번에 60명 모아서 하고 네. 있잖아요. 이런 걸 활용해서 축제위원회를 만들고 또 네트워킹 이루어지도록 해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사, 뭐 각종 청년 행사, 또 청년 사업 진행하는 거에 참여한 사람들 대상으로 청년 DB를 좀 구축을 해서 계속해서 이 사람들한테는 정보를 제공하고 뭔가 제안할 수 있는 좀 이런 시스템을 좀 구축할 필요가 있다. 맞아요. 굉장히 많은 제안을 권혜룡 의원이 이렇게 쭉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많이 준비를 한 것 같더라고요. 네. 쭉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 그래서 뭐 참고해보겠다 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작년 진행됐던 행감에서 이런 청년 정책 관련된 그 질이나 이런 게 없어서 저희가 좀 아쉽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올해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다양한 제안들이 나왔다는 건 좀 긍정적인 모습이 아닐까. 네. 그다음에 이제 최미옥 민주당 의원 속빈 강정이 된 청년 정책을 전반적으로 지적을 했는데 오. 청년 지원센터 저희도 많이 지적을 했지만 애초에 위탁하기로 해놓고 맨 마지막에 직영으로 바꾸고 또 기능 자체가 축소된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 지적을 했습니다. 너무 청년 정책의 이 빙산의 일각만 살짝 건드려주고 청년들이 스스로 만들어갈 청년 정책이 만들어지기엔 우리가 큰 틀이 아니라 너무 작은 사업에만 뭐 이를테면 면접 정장 지원 같은 이런 데만 지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냐 지적을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남원주 역세권 청년 창업 지원 허브에 원래 청년 지원센터가 들어설 예정이었는데 못 들어가게 됐잖아요. 지금.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애당초 사실 건물 자체가 100평씩 3층이래요. 근데 이 청년 이 센터에 20평만 하려고 그랬거든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였다. 100평씩 되는 막 3층 건물에 네. 20평만 주겠다는 것도 애당초 말이 안 되는데 이마저도 안 되게 됐다. 이게 말이 안 되고. 또 우리 국인 씨 들어가 계신 청년 정책위원회. 그러니까 이게 여기선 청년 운영위원회라고 표현을 해서 올해 구성된 청년 운영위원회라고 표현해서 저는 이게 청년 정책위원회를 말하는 건지 아니 청년 정책 네트워크를 말하는 건지 헷갈렸는데 이게 20명으로 돼 있다 뭐 이런 답변이 나오는 거 보니까 아마 청년 정책 위원회를 말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그냥 바꿔서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네네. 청년 정책위원회도 올해 6월인데 아직도 열리지 않았다는 답변이 이제 오니까 아 이게 참 이것도 그렇고 청년 지원센터도 참 이게 청년이 없는 안고 없는 찐빵이자 누구를 위한 것인지 되묻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또 한탄을 하는 듯한 네네. 또 최미호 의원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하여간 이렇게 청년 지원센터를 만들었으면 청년 스스로 지원센터를 잘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원주시가 행재정적으로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최미호 의원은.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 청년정책 관련해서 얘기를 할 때도 이제 열렸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원래 한번 4월인가 5월에 뭐 열린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네. 그냥 관심이 없는 거죠. 신승희 복지정책과장은 일단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청년 지원센터는 지금 롯데시네마 여기가 두 개가 있는데 무실동과 단구동 중에 네. 아마 청년들이 자주 가는 곳은 무실동이지 않을까. 무실동? 네. 저는 단구동을 더 자주 갑니다. 하여간 그러니까 롯데시네마와 같이 이렇게 청년들이 자주 사용하는 곳을 알아보는 중인데 비용이 많이 비싸 여러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네네. 고민 중이라는 거는 아마 시간이 앞으로도 더 걸리겠다 뭐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아마 네. 뭐 최근의 답변, 그러니까 뭐 행감 말고 최근의 기사나 뭐 이런 걸 보면은 터미널 부분도 좀 고려를 하는 것 같은데 거기서 많이 비싸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모로 쉽지 않을 것 같다. 아니 그리고 이곳에 만약에 청년지원센터를 이제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은 규모가 큰 센터가 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거기 부지를 뭐 넓은 데를 구하기도 어려울 것이고 남원주 역세권도 20평밖에 안 줬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그 차라리 거기는 20평은 사무실 공간이라고 치고 거기에 있는 뭐 다양한 부대 시설을 활용한다라는 조건이 있다면은 또 모르겠지만, 네. 그렇죠. 하여간 접근성을 따지면은 이게 공간의 충분한 활용이 안 될 것이고, 하여간 이게 딜레마일 겁니다. 그쵸. 이게 여러모로 꼬였어요 이 사업은. 맞아요. 하여간 이렇게 최미호 의원이 전반적으로 지적하니까 이 신승희 과장은 하여간 청년이 행복한 원주시를 만들겠다 답변했습니다. 아무튼 만들겠답니다. 네. 어떻게든 네. 만들겠다 그런 느낌이에요. 자 이런 가운데 또 이 얘기 길게 해야 되는 게 또 하나 생겼어요. 네네. 김혁성 민주당 의원 이 타이밍에 로드 FC 발언에 버금가는 의아한 발언을 이제 쏟아내기 시작하는데 이게 안 짚고 넘어갈 수 없어서 네.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어떤 발언일지 그냥 듣기도 전에 고민됩니다. 네, 김 의원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청년들한테 무턱대고 지원해준 정책보다는 청년들에 대한 마인드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면접 정장 지원, 면접 활동비 지원, 뭐 자격증 시험료 응시료 지원,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한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부분 같은
같은 거지 전 청년들을 욕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정말로 간절해서 내가 이 취직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다 그러면은 이 돈이 없어서 취직을 못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여기에 지원되는 돈 같은 게 있으면 다른 방향으로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 청년들이 어떠한 마인드를 갖고 살아가냐가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 친구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더 투자가 된다는 거는 좋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금전적으로 이렇게 지원해주는 모습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용해 먹거든요. 부모님한테 면접 살 돈을 손을 벌리면서 받는 친구들의 마인드나 내가 간절히 원해서 취직을 해야겠다 그러면은 어디 저기 용역 사무실이라도 한번 나가가지고 일당 뛰어서 돈 벌어갖고 정장 사 입고 그런 정신이 갖고 있는 그런 청년들이 맞는 게 아닙니까? 일자리 부족? 일자리 차고 넘칩니다. 차고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하고 싶은 거 그것만 찾는 게 문제니까 그렇죠. 일단 저도 역시나 청년들이 잘 살고 행복한 도시가 원주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지자체에서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해봐라는 거는 아니고 너네가 살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쳐주고 도와줄게 라는 표현이 맞다고 보거든요. 이게 워낙 제가 이제 회의록을 읽으면서도 충격적이라서 영상으로도 확인했는데 또 이렇게 실제로 발언을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 보고 나서 아 이게 로드 FC 아까 문제 발언이 괜히 나온 게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는 알겠어요. 네. 뭐 로드 FC 때도 그랬었죠. 네, 해석을 해보자면 네. 그러니까 단순히 이렇게 현금성 지원 정책보다는 청년들에게 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뭐 교육 분야 같은 거 네. 이런 걸 좀 지원하자는 취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뭐 저희도 지적했던 부분이죠. 그러니까 너무 대상자를 그냥 선별해서 그냥 그 금액을 지원하는 게 과연 좋은 정책인지는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도 저희도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렇죠. 보조금 중심의 정책, 네, 지원금 네. 중심의 정책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근데 이것도 굉장히 저희가 좀 선의로 해석을 해준 느낌이 들 만큼 과격한 발언이에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청년이 처한 지금 현실에 구조적인 어떤 문제를 짚기보다는 네네. 그것이 그저 개인의 의지의 문제이고 그리고 그 의지만 바꾸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 양 말하는 게 저는 좀 황당하다. 그런 인식이 너무나 짙게 이 김 의원 발언에서 느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과연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깊이 있게 파악하고 말이죠.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좀 조율해야 하는 그런 역량과 자질을 갖춘 정치인인가 이 김혁성 의원이 의심스러운 그런 발언이에요. 의심이 들게 하는. 맞아요. 왜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습니까? 김혁성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일자리는 차고 넘친다. 뭐 어떤 의미에서는 뭐 틀린 말은 아니죠. 네, 차고 네. 넘치는데 본인들이 하고 싶은 거 그것만 찾는 게 문제. 한마디로 눈이 너무 높다. 이 전형적인 말 아닙니까? 청년들이 그쵸. 눈이 네. 너무 높으니까 청년 실업이 이렇게 심각한 거 아니냐? 네네. 이게 바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말이야. 차근차근 올라갈 생각을 해야지. 그저 그 높은 곳만 바라보고 네. 말이야. 다들 대기업만 바라보고 말이야. 그러니까 나 때는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올라왔다고. 그런 도전 정신이 있어야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참 저희가 한 5년 전, 10년 전 때나 뭐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네. 비꼬고 저희가 이랬던 건데 이게 아직까지도 이런 말을 해야 된다는 게 이 발언을 참 2023년에도 듣고 있습니다. 네. 자, 너무 당연한 문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양질의 일자리를 찾습니까? 양질의 일자리를 찾지 않으면 안 되는 지금 사회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제 눈이 낮으면은 그냥 망하는 인생이 돼버리니까.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눈이 높이 해도 그게 뭐 대단히 탄탄대로가 아니라 그것을 해야만 그나마 이 사회에서 버틸 수 있는 기본 조건이 완성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솔직히 말해서 바닥부터 시작하면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사회 구조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또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갈수록 줄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대기업에 가려면 대기업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중소기업으로 시작했으면 평생 중소기업 저임금 장시간 불안정 노동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는 게 지금 여러 사회 통계로도 확인되고 뉴스에도 맨날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개인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한국 사회에 지금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심각한 현실이고 문제인 것인데 네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이거를 취업 시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청년들 입장에서는 눈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네네. 내가 바닥으로 하면 진짜 바닥 인생밖에 안 되겠다. 내가 진짜 성공하려면은 어떻게든 좋은 일자리에 처음부터 가야 된다. 첫 직장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누구나 하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도 자식한다고. 맞아요. 그렇게 도전 정신 강조하는 사람도 내 자식한테는 첫 직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지 않습니까? 남의 맞아요. 자식한테는 막 바닥부터 시작하라 그래놓고서. 하여간 이런 현실이
너무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그쵸. 뭐 네, 어려운 뭐 잘 알려지지 않은 음. 뭐 정말 뉴스에 많이 안 나온 얘기도 아니고 뉴스만 틀면은 연일 나오는 얘기들이고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어떤 사회 현실인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 저는 좀 의아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뭐 원주 일자리가 차고 넘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그 일자리의 다양성이 보장되느냐라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원주를 떠나는 음. 지역을 떠나는 특히 저희는 뭐 문화예술계에서 많이 봅니다만 그런 저희 뭐 동료 친구들을 보면은 결국 원주는 일자리가 굉장히 한정적이고 특히 양질의 일자리는 더더욱 희박하고 거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서울로 간다고 뭐 그렇게 양질의 일자리도 아닙니다. 네네. 다만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는 거죠. 그게 뭐 대단히 눈이 높아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쩔 맞아요. 수 없이 간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기회가 조금 더 있을 거라고 그리고 기회가 실제로도 조금 더 있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이 모든 거는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하는 거지 무슨 개인의 마인드, 인식, 의지를 개선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해결책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용역이라도 뛰어라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소위 말해서 용역 사무실 가가지고 일당 네. 받아서 뭐라도 해라. 근데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 현실에서 이게 맞는 말이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용역 사무실 나가요. 일당 받습니다. 내가 열심히 정말 일해가지고 하루 종일. 그래서 정장 사 입어요. 그 내가 취업시장에 뛰어들어요. 근데 어느 집 아이는 부모님이 정장 사줘요. 돈 많아가지고 그 집을.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게 동등한 경쟁이 됩니까? 취업시장에서? 당연히 용역 뛰면은 내가 경쟁에서 뒤처지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 노동시간만큼 그 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당연히 이 격차가 생기는 거잖아요. 또 예를 들어서 공시 준비하거나 이런 친구들 부모 지원 받아가지고 편하게 어떻게 보면은 별 돈에 대한 걱정 없이 이렇게 공시 준비하는 친구와 또 자기가 돈이 없어가지고 정말 부모님이 지원을 할 수가 없는 형편이어서 내가 알바 뛰면서 정말 불철주야 그렇게 힘들게 공부한 친구하고 이게 동등한 경쟁이 되냐는 거예요. 공부하는 시간과 이 에너지와 이런 게 다를 텐데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부의 세습과도 연관돼 있는 거고 빈부격차 뭐 이런 문제와도 다 연결돼 있는 이게 다 구조적 문제가 계속 나비 효과처럼 또 켜켜이 쌓여가지고 이 모든 문제들이 지금 실타래처럼 얽혀 있는 정말 어디서부터 해결해야 될지 난제인 그런 구조적 문제인 건데 이걸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가 있냐? 청년들의 무슨 마인드 문제다. 의지를 바꾸면 된다. 무슨 용역이라도 나가서 뛰면 된다. 해결된다. 무슨 눈이 높아서 문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냐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네. 이게 참 황당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인드를 바꾼다고 이게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겠냐? 그러니까 뭐 사회 면접뿐만 아니라 이건 다 해당되는 문제잖아요. 맞아요. 시험 응시료 지원도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김혁성은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이거를 본인이 돈 벌어서 해야지 왜 시에서 지원을 해주냐? 이런 식으로 다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지원해주는 취지는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그런 정말 이 저소득층 그 점에서는 그러니까 시간 싸움인 거잖아요. 이 모든 거는 맞아요. 취업 경쟁이라는 건 누군가는 시간에서 굉장히 우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굳이 알바를 안 뛰어도 되고 부모 지원을 받는 덕에 취업 경제에서 그 모든 것이 다 시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시간을 조금이나 덜어주기 위해서 이런 지원을 그래도 하는 건데 우리가 청년수당도 마찬가지 개념이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청년수당의 효과가 있다고 우리가 긍정적 효과가 바로 그 시간을 벌어주는 데서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맞아요. 그런 청년 정책들의 어떤 역사와 맥락들이 있는데 제가 뭐 지금 원주시 하는 청년 정책이 완벽하다 얘기도 아니고 정말 좋다 이런 얘기도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 그런 취지 정도는 살리려고 하는 일련의 정책들이 있는 건데 그 일련의 그 어떤 맥락이나 역사나 이런 거를 전혀 모르는 듯한 무지한 듯한 발언을 이렇게 한다는 것이 전 대단히 실망스럽다. 역시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얘기했듯이 취지가 어떤 그런 말 그대로의 기반을 닦아주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얘기라면은 그러니까 이런 뒤에 붙는 뭐 의지의 문제 이런 걸 굳이 얘기할 필요가 있었을까 싶은 거죠. 그러니까 네. 왜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그냥 하면 되지. 네. 왜 굳이 그 과정에서 어떤 집단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냐는 겁니다. 아까 로드 FC 그 종합 격투기도 그렇고 지금 청년층도 그렇고 이게 전형적인 그 말 아니에요. 청년들이 노력을 안 해서 그렇다. 이게 정말 언제적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이용해 먹을 수가 있어서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청년층을 비하하는 말이죠 이게. 맞아요. 아 이게 이용해 먹는 사람 있으면 뭐 정말 부정해서 쓴 사람 중에 처벌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부정수급하거나 이러면은. 그렇죠. 그러면 되는 거지. 정말 제대로 쓰는 수혜자들이 더 많을 텐데. 그러니까 이 제도를 없애야 되느냐 이런 건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청년들을 좀 이렇게 좀 권리를 신장하고 청년들이 주체적으로 그러니까 권리 중심의 지금 청년 정책을 하자는 입장이 나오는 건데 아까 뭐라고 발언했습니까? 뭐 너네가 살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쳐주고 도와줄게. 대단히 어떻게 보면 시혜 중심의 관점이 반영된 듯한 이런 발언을 한다는 것도 굉장히 구시대적인 지금 청년 정책 관점을 김혁성 의원은 가지고 있다. 제가 네네. 거듭 지적을 할 수밖에 없고요.
하여간 그러니까 그게 실질적인 네. 도움이 되는 교육이 그럼 어떤 교육이 되겠느냐라는 것들도 좀 의아한 부분인 거죠. 하여간 대단히 실망스럽고요. 아까 로드 FC 발언과 맞물려서 이 부분은 좀 강하게 비판하고 싶어서 네. 이번 이슈에서 좀 이렇게 꼽아봤습니다. 이슈 5. 광문군 vs 최미호. 네, 5번째는 어떤 이슈인가요? 광문군 대 최미옥 네? 한판 붙었습니다. 로드 FC는 아니고요. 원주시의회가. 아니 그리고 두 의원이 같은 당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더 의아했던. 사실 이전부터 조짐은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쵸, 무실동 그쵸. 지검에서 약간 미묘한 신경전이 눈에 띈다. 두 의원 간에 그랬는데 이번 행감에서는 두 의원이 제법 좀 노골적으로 충돌하지 않았나 그런 네. 생각이 들었거든요. 문제가 된 거는 아동 돌봄 원스톱 통합 지원센터 관련한 거였습니다. 광문군 의원은 이 조례 이게 원래 조례가 이제 언제였습니까? 3월이었습니까? 아무튼 저희가 무실동 지금에서도 이게 논쟁이 네네. 됐다고 전해드렸었는데 이 조례를 집행부가 아니라 의원 발의로 이제 만들다 보니까 선행 조례가 필요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조례에 미흡한 점이 있어서 1차 추경 때 센터 예산 3억 7천만 원이 삭감된 일이 있다. 그래서 이게 센터가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추진이. 네네.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지국장도 여기 이제 동조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최미호 의원이 사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했었잖아요. 네네. 발끈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무슨 왜냐면- 소리냐? 왜냐면 그러니까 조례가 부실했다. 어떻게 보면 조례가 문제라고 하니까 음. 무슨 소리야? 내가 만든 조례가 무슨 문제가 있느냐? 네. 그래서 이제 복지국장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전문위원실 검토와 집행부 법률팀 검토를 받았을 때 문제 없지 않았냐? 그래서 언론에서 이미 센터 구축된다고 다 나왔다. 근데 이제 와서 조례가 미흡해가지고 예산이 삭감된다. 이거는 부당한 일이다. 이런 일은 반복돼서 안 되는 일이다. 오히려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유병덕 복지국장을 좀 몰아붙여요. 최미호 의원이. 합당합니까? 부당합니까? 지금 이렇게 된 게. 그러면서 지금 원주시 조례로 만드는 게 가능합니까? 안 됩니까? 막 이게 계속 몰아붙이니까 복지국장은 난처하자 막 두 의원 사이에 껴가지고 제가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복지국장 지금 공로연수 앞두고 있는데 말년에 이게 뭡니까? 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쵸. 막 난처한 상황이 연출돼가지고 아니 막, 왜 약간 동조를 왜?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또. 아니 근데 그 말은 맞거든요. 예산이 그 이후로 삭감된 건 맞거든요. 그 앞서 1차 추경 때. 네네. 그것도 광문건원이 삭감시켰어요 사실. 맞긴 맞아 사실. 그 이후로 삭감시켰거든. 이 목적장 그 말에 아마 동조를 해준 것 같은데 네네. 괜히 약간 샌드위치로 신세가 돼버렸다. 그래가지고 유명한 복지국장도 난처하다가 정회가 되고 나중에 시작할 때 그래서 최미호 의원이 약간 사과를 하기도 하고 죄송했다. 네네. 좀 노여움 푸셔라. 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또 광문의원이 다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책을 수립 시행해야 하는 주체는 지방자치단체다라는 전문가 의견을 인용해서요. 집행부에서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조례를 만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갑자기 이게 어느 순간 의원 발의로 바뀌다 보니까 선행 조례가 필요하게 됐다. 그러니까 이거죠. 지방자치단체는 정책 수립 시행 주체이기 때문에 스스로 이 조례를 만들었다면 이건 지방자치법의 근거에서 가능한데 의원 발의로 했으면 이 근거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근거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선행 조례가 필요하게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 대전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다른 지자체 사례로 들었던 대전광역시 아동 돌봄 지원 조례를 먼저 마련하고 근거로 그 다음에 선행 마련하고 그 다음에 원스톱 통합 지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를 만들었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1차 추경 때 예산을 삭감한 건 잘못한 게 아니라고 이렇게 반박을 하게 된 거죠. 야 미스터 원칙주의자답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니까 또 막 과열될 것 같으니까 또 조용기 위원장이 아유, 이제 그만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막 이래요. 아까 했던 얘기 아니냐. 그만하셔라. 이렇게 만류를 하는 일이 또 벌어지겠습니다. 그래서 뭐 좀 잠잠해진 것 같았는데, 네. 막판에 또 이제 다 끝나가는데, 행감. 굳이 이제 마지막 또 한마디를, 복지국장에게 뭐 이렇게 수고하셨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본적으로 원주시 조례가 앞으로 집행부에서 만들 조례는 집행부에서 만들고 의원이 만들 조례는 의원이 만들고 이런 어떤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빌드업을 좀 시작합니다. 박문근 의원이 네. 그러면서 이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데는 파생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의원이 만들고 집행부가 만들면 막 비슷비슷한 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조례가. 그리고 뭐 이 아까 원스톱 돌봄 그 지원센터 사례처럼 선행 기본 조례가 없는 개별 조례가 난무할 수가 있다 또. 그러면서 일전에 이제 3월 임시회를 또 끄집어내는데 플래시백을 하는데 당시에 이제 원주시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청소년 일시 단기 쉼터 관련 조항을 넣으면서
별첨으로 별표를 첨부해가지고 이제 논쟁이 된 적 있잖아요. 저희가 네, 뭐 전해드렸죠. 현황이라든지 뭐. 광문근원에 별표, 별첨을 하면 거기 써 있는 시설에만 지원이 국한될 수 있다. 거기에 써 있지 않는 시설에도 지원이 돼야 되는데 굳이 왜 별표를 넣느냐 맞아요. 했는데 이제 뭐 최미혁 의원이나 집행부에서는 그거는 그냥 예시로 든 거고 거기에 국한된다고 볼 수는 없다. 뭐 이렇게 반론을 하면서 뭐 논쟁이 오가게 됐습니다. 그걸 다시 문제 삼았어 근데 끝난 얘기가 아니다 이거지. 마음에 두고 계셨던 걸까요? 네, 그런 것도 이제 하나하나 문제가 될 수가 있다. 하여간 의원 발의로 하면 그것도 의원 발의였잖아요. 네네. 그 조례도. 왜 그것도 집행부에서 안 하고 의원이 했냐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또 이 얘기를 결정적으로 작년 12월 여성 청소년 단기 쉼터를 수탁한 사회적 협동조합에 바로 그 해당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의원이 조합원으로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 바로 그 원주시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사람이 최미혁 의원이거든요. 누가 봐도 맞은편에 앉아있는 최미혁 의원을 겨냥한 발언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서 이제 곽 의원은 가뜩이나 이런 수탁을 주려면 검토해야 할 법적 내용이 많은데 청소년 시설은 집행부가 아니라 의원이 대표 발의하면서 원주시의회 윤리강령 조례, 행동강령 등을 또 검토해봐야 했다. 뭐 이해 충돌 소지가 없는지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의원 발의를 하는 바람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거의 선전포고 아닙니까? 이거는 거의 저격이죠, 네, 이거. 저격을 알리니까 네. 듣고 있던 최미혁 의원이 이제 아주 막 즉각 반발을 합니다. 막 잠깐만요 막 하면서 그러면서 여기에서 법적 근거 없이 추측으로 이렇게 일관을 하는 발언에 대해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거부합니다. 공정하지 못합니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결국 조용기 위원장이 감사 중지를 선포하는 네. 여기까지 막판까지 이렇게 또 갈등이 야. 벌어졌다. 치열한 신경전이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제 완전히 드러났다. 그쵸. 터져버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같은 당인데도 그러니까요. 이게 성향이 엄청 다른 두 의원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한 분은 엄청나게 이제 원칙을 네. 또 따지는 분이고 한 분은 약간 좀 이제 경험이나 이런 걸 바탕으로 좀 디테일하게 하긴 하지만 그리고 현장성이라든지 현장을 강조하면서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저는 사실 언젠가는 일어날 일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네. 앞으로 이 두 분이 어떻게 과연 조율을 해나가면서 같은 상임위에서 같은 당인데 해나갈지가 뭐 행간뿐만 아니라 시의회에서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캐릭터성들이 잘 그러니까 건강한 토의를 통해서 보완돼가는 과정에서 잘 가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갈등의 요소처럼 이렇게 부딪히면은 그러니까 또 서로 어떻게 보면 기분이 상하다 보면은 서로 그러니까 합의할 수 있고 같이 만나갈 수 있는 게 오히려 되게 대립되다 보면은 그냥 더 엇나가 버리는 경우도 많잖아요. 일전에도 곽의원 발언에 뭐 최 의원이 반론을 한다든지 네, 같은 당인데도 뭐 반대 상황이 벌어진다든지 뭐 이런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갈등이 더 커지면 좀 곤란하지 않겠냐라는 네네. 생각이 들고 그러나 뭐 생각이 다르면 또 이렇게 싸우고 같은 당이더라도 맞아요. 소신껏 일하는 게 또 의회의 본취지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좀 생산적인 방향으로 갈등이 되더라도 괜히 감정 싸움이 되지 않고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마지막으로 파이트 체육관이 아니라 원주시 의회 한복판에서 벌어진 광문근 대 최미혁의 이 파이트를 한번 다뤄봤습니다. 그 밖의 이슈? 여기서 다 다루지 못했는데 그래도 조금 살펴볼 만한 질의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한번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저 시장 업무 추진비 관련해서 하나 지적이 나왔어요. 요거는 뭐 예전에도 저희가 아카데미 극장 얘기하면서 나온 거지만 특정 식당에서 너무 많이 썼다 돈. 네네. 작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9개월 동안 약 1,300만 원을 썼는데 이거는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너무 많다. 그러니까 특히나 뭐 저희 그 언론 보도 원주 MBC도 보도했지만 이 특정 식당의 대표가 아카데미 극장 철거 운동을 좀 주도하고 있다라는 또 이런 의혹을 또 제기했기 때문에 이게 네네. 문제가 됐는데 여기서 그런 의혹까지 제기하지는 않았고요. 하여간 그 문제가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원주시에는 없는데 원주시 의회 업무 추진비 사용 방법 안내를 보면은 특정 업체만 자주 이용하실 경우 법적으로는 가능하나 감사 프로그램에 해명해야 하므로 시 관내 업체를 골고루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적시돼 있어서 뭐 이런 맥락으로 보자면 이 시도 주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당부를 했고요. 또 이 같은 식당에서 25명이 89만 8천 원을 먹은 적도 있는데 1인당 35,920원 꼴이거든요. 근데 1인당 3만 원 이하로 식사비가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는데 네네. 넘은 거 아니냐 해명을 요구해서 이병우 충북과장이 추후 보고 답변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됐는지 한번 궁금하네요. 네. 하여간 여기는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이 업무 추진비는 한번 털어봐야 되지 않나 계속 관심을 가져가야 될 사안인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김혁성 의원 역시 이것도 언론 보도로 나왔죠. 추석 명절인 9월 11일에도 우리 시장님이 유관기관 업무 협의를 진행해 식대로 24만 3천 원을 지출한 것을 두고 어느 분들이랑 식사한 것을 자료조사 요구했는데 네.
도대체 왜 이 휴일에도 이렇게 일하시는지 쉴 때는 좀 쉬셔야 아까 네. 말했잖아요. 상사가 쉬어야 맞아요. 부하 직원들도 쉰다. 네, 이거 휴일에 그것도. 시장님부터 제발 좀 불철주야 일하시지 말고 쉴 때는 좀 쉬는 모습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네네. 생각이고 또 이것도 원주 신문에서 단독 보도를 해서 또 논란이 됐던 경로당 안심멘트 설치 사업 중 특정 업체의 수의 계약으로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됐어요. 네네. 읍면동에 이제 이게 문제가 됐던 게 뭐냐? 원주시에 이제 예산이 통으로 나왔는데 이걸 다시 읍면동에 알아서 하세요 예산을 뿌려줬어요. 재배정했어요. 그러다 보니 읍면동이 이제 각자 계약을 체결했는데 네. 그 수의 계약을 공교롭게도 23곳이 했는데 23곳이 모두 같은 업체랑 계약을 한 거야. 그러니까 재배정을 한 건데. 네. 그러니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가 알아서 한 건데 네.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냐? 공교롭게도. 이게 그러니까 유착 의혹이 나오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거를 이런 문제가 있었으니까 앞으로도 원주시가 그냥 통합 발주를 해라. 차라리 그냥 한 번에 발주를 해줘라. 음. 이렇게 권아름 의원이 민주당 의원이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은 몰랐다 그래요. 여기 담당 부서에도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다. 원주 신문에 심규정 대표님이 찾아와서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 해서 우리도 알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답변을 보면.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어쨌든 지적이 한번 나왔고요. 네네. 또 이제 원주시의 보육 정책을 관할하는 보육 정책위원회라고 합니다. 여기를 이제 구성할 때 이해 충돌 소지가 있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재위탁을 앞둔 어린이집 학부모 혹은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 혹은 그의 가족을 위원으로 구성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면은 당연히 그렇죠.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런 지적이 이전부터 나오니까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또 공립어린이집 원장이 기존에 위탁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신규 공립어린이집이 생겼을 때 거기로 갑자기 이렇게 런을 하는 경우가 생긴다. 거기로 지원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페널티를 줘라. 위탁 기간을 준수해라. 그동안 해왔던 거를 이런 걸 좀 마련해달라. 권아름 의원이 역시 지적을 했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최미호 의원과 또 권아름 의원은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을 좀 권역별로 확대해줬으면 좋겠다. 특히 북부권이 굉장히 열악하고 또 네. 지정면 인구가 많은데도 없다 그래요. 이 어린이집이 통합 어린이집이 이런 걸 좀 확대해줬으면 좋겠다. 또 보육 교사의 근무 환경 개선을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일단은 올해 신규 시책 중안으로 이게 시행되고 있다고요. 어린이집 장애아 등하원 지원 사업 이게 등하원이 정말 어려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국인 씨는 바로 앞에 그 어린이집 등원하는 것도 네.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네, 뭐 네. 장애아는 또 차를 타고 막 이렇게 먼 거리를 또 가야 되잖아요. 여기 가까운 데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은 이제 아마 2대 정도를 이제 운영을 해가지고 이렇게 끌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이집 차를 운전하는 거죠. 네네. 근데 2대를 하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이다. 한 차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2차가 다른 방향에서 이렇게 해서 한 번에 몰고 오는 방향으로 네네. 가고 있다. 네, 그런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다. 뭐 이렇게 좀 홍보가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원주에 이제 장애아 어린이집, 그러니까 통합 어린이집 말고 아마 장애아 어린이집으로는 예찬 어린이집 하나만 있는 걸로 지금 돼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여기 교사 근속 연수가 1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45%에 달한다. 굉장히 그러니까 교사 2명 중 1명은 1년을 못 채운다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상.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거 아니냐. 그래서 김도희 보육 아동 과장은 11일 부담해서라도 처우를 좀 개선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원주시의 이제 장애 인지적 정책 조례를 보면은 행사를 하든 뭐 공사를 하든 그 사업 부서의 장이 사업 계획서를 쓸 때 장애 인지적 정책을 반영해서 경로 장애인과와 협의하도록 돼 있거든요. 이걸 하고 있냐? 네네. 광문근 의원이 물어본다. 왜? 광문근 의원이 이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물어봤는데 아직 없습니다. 실적이 이렇게 답변을 하니까 네네.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기색을 좀 감출 수가 없었던 거죠. 곽 의원이.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은 이런 좋은 정책과 좋은 조례를 만들어도 이게 그냥 캐비넷 정책, 캐비넷 그렇죠. 조례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그냥 네. 이런 조례가 있었나 나중에야 깨닫게 되네. 그쵸. 마치 네. 시정 정책 토론 같은 느낌이 되는 거죠. 네네.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그래서 사실 장애복지위원회에서도 장애인지적 정책을 좀 다루도록 이 조례에선 돼 있는데 올해 뭐 몇 번 열렸는데 언급이 없었다 그래요. 광문건이 이게 안 되는 게 이게 아쉽다. 네. 작년 12월에 이게 통과됐는데 아직도 이게 이제 만들어진 건데 이게 오래된 것도 아니고 활용이 안 된다는 게 좀 아쉬울 거고. 사실 광문근 의원은 이 장애 인지적 뭐 이 조례도 발의를 했지만 장애인 정책에 관심이 많거든요. 이게 옛날 원주투데이 기고도 했어요. 본인 아버지가 장애인이었는데 교통사고로 이제 사망을 한 그런 사연이 있거든요. 네네. 그때 이제 구조적 문제를 처음 인식했다고. 그러니까 교통이 장애 인지적으로 돼 있었더라면 교통사고가 안 났을 것 같다. 그게 무슨 차량 운전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네네. 그런 시각을 담은 글을 기고하기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관심이 많은데 하여간 관심이 많은 만큼 좀 아쉬운 분도 많은 것 같아요. 네. 사실 원주시가 지금 원주시 외에도 뭐 무장애 도시
뭐 만들겠다는 네네. 조성 뭐 특별위원회도 만들고 음. 무장애 도시 관련 뭐 조례도 이제 음. 만들고 있고 이런 걸 많이 하려고 그러는데 이미 만들어진 조례도 사실 거의 그러니까요. 다를 바가 없거든요. 이 무장애 도시 뭐 이런 거. 음. 이것도 제대로 실효성 있게 안 된다면 새로 만든 조례가 중복 이상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러니까 당연히 모든 사업과 이런 공사나 이런 것들에 장애 인지적 관점이 들어가 있어야 그 시에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무장애 도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것도 만들어봐야 의미 없겠다. 음. 그냥 뭐 무장애 도시 인증 뭐 이런 거 받으려고 하는 거냐라는 생각이 음. 들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지금 지속가능 발전 기본 조례도 지속가능 발전 위원회를 만들고 원주시의 모든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지속 가능성을 이제 검토하는 그걸 이제 위원회에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 과연 잘 될지 고민이 되네요. 걱정이 그렇죠. 되네요. 요로 하나를 보면 열을 할 수 있고. 네네. 사실 이미 있는 제도로도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쵸. 새로 안 만들어도 법을. 네. 저희 아버지가 맨날 얘기합니다. 뭐 국회에서 맨날 왜 법을 새로 만드냐. 이미 있는 거나 제대로 하지. 그쵸. 지방의회도 비슷합니다. 묵히고 버려진 조례들 좋은 거 많거든요. 그치? 나중에 이런 코너 한번 만들어봐도 되겠어. 그러니까요. 진품 명품 막 아, 고고학 발굴 막 조례 발굴 프로젝트 해가지고 약간 이번에 아카데미 통해서 시정정책 토론이라는 그러니까. 걸 또 발굴해냈듯이. 보석 같은 조례가 있을지 모른다. 그런 거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고. 네. 하여간 방문군은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건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지금 임산부에게 원주시에서 철분제를 지원하고 있는데 요거를 이제 예산을 확대해서라도 임산부에게 인기 있는 액상 철분제를 좀 지급해달라고 오. 권하름 의원이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네네. 지금 보건소에서 무료로 주는 건 아마 액상 형태가 아닌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 인기가 없어요. 그래서 복용하지 않고 오히려 사비로 다시 사는 경우가 생긴다라고 하는데 공감하십니까, 국인 씨도? 근데 이게 네. 저는 액상이 아니라서 사비로 샀던 건 아니고 네. 그 함량이 조금 부족해서 음. 그래서 그냥 더 먹었거나 아니면 맛이 별로여가지고 여러모로 뭐 액상이 다는데 신통치가 않다. 네, 그러니까 좀 무료로 아쉬움은 주는 좀 거는.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도 그냥 기존에 먹던 걸, 그러니까 이게 준 것도 먹으면서 추가로 더 먹거나 했었던 기억이라서,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것들은 근데 그 굳이 꼭 액상으로 지급해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 네. 뭐 한마디로 그냥 인기 있는 걸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럴 정도면은 그냥 애초에 줄 때부터 수요가 많은 걸 주는 게 낫잖아요. 인기 있는 걸 사서 좀 비용이 들더라도 네네네. 액상이 아마 좀 더 비싼가 보죠. 뭐 그쵸, 인기가 많고 아무래도. 더 좋은 성분이 들어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뭐 하여간 그럴 때는 애초에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권하름 의원은 좀 현실성 있는 제안을 한 거고요. 그래서 임여옥 의료지원 과장은 뭐 10일을 더 증액하는 걸로 노력을 좀 해보겠다. 네네. 답변을 했습니다. 뭐 어쨌든 이거는 케바케가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대체적으로 근데 임산부 분들이 뭐 인기 근데 있는 뭐-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네, 선호는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좀 수정을 하는 건 좀 좋지 않나? 네. 그다음에 원주시 이제 홍보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시정 홍보실 관련 제안들이 쏟아졌는데요. 조용석 의원은 이제 원주시 홍보대사를 활용한 SNS 홍보를 제안했습니다. 9명 정도 계시죠? 네네. 최근에 조정현 씨도 이제 음. 원주가 아니라 한국의 장구경이다. 네네. 뭐 오빠 왔다 요즘 공연 열심히 하고 계시고 그쵸. JH 엔터테인먼트인가 음. 마찬가지 저 누가 아까 말한 정문홍 있고 뭐 조명섭 네네. 이런 분도 있고 많이 계시죠. 이런 분들이 좀 SNS에 올려주면 많이 홍보가 되지 않겠냐. 원주 시의회 이런 유튜브 영상 올려주시는 것도 좋지만 뭐 그런 거 말고 네. 좀 우리 원주시를 홍보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겠냐. 김희철 씨는 뭐하냐 이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확실히 그러니까 홍보대사를 이제 임명을 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는 잘 알려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임명할 때 돈도 주거든요, 사실. 그리고 활동비도 활동을 할 경우에 또 준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그만큼 좀 SNS 홍보에도 좀 열을 올려주기를 좀 독려해 보면 좋겠다라는 네네. 제안이었고요. 또 최미혁 의원은 요즘은 틱톡 같은 짧은 영상이 대세니까 이런 걸로 좀 홍보 방안을 다각화해줬으면 좋겠고 또 서포터즈를 지금 아마 성인부터 모집하도 돼 있는데 요즘 청소년들 아이디어 참 좋고 영상 잘 만드니까 청소년들까지도 좀 활용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게 뭐 사실 뭐 이렇게 원고료 지금 뭐 이런 문제가 있을진 모르겠지만 네네. 그래도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 그렇게 좀 제안을 했고요. 그다음에 권하름 의원은 서포터즈가 지금 원주 그러니까 타 지역에서도 뽑거든요. 타 지역 네네네. 거주민도. 근데 그분들이 활동 실적이 저조하대요. 눈에 띄게.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좀 원주시에 사는 사람들 위주로 뽑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SNS에 인플루언서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뭐 그냥 이런 분들을 좀 서포터즈 위촉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겠냐라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역으로 좀 제안을 하는 거죠. 먼저 모집해라 이게 아니라 원주시가 먼저 혹시 해보시지 않을래요? 이렇게 좀 제안을 해보니까 어떻겠냐. 네네. 뭐 이런 좀 말을 한 거죠. 그다음에 나윤선 의원은
이런 지적을 했어요. 2022년 10월 7일 원주시 유튜브 우리 원주 원추에 이런 영상이 올라옵니다. 시장 대방출 어쩌다 시장님과의 한판 승부라는 영상이 있는데 이 영상이 2분 35초경을 보면 밸런스 게임을 합니다. 이제 네. 주무관과 시장이 주무관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시정에 관심이 많은 시끄러운 시민 대 알아서 잘하겠지 믿어주는 무관심 시민. 시장님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야. 이걸 두고 나윤선 의원은 문제가 있는 발언 아니냐 이거를 그러게요.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사실 저는 뭐 그냥 이거는 뭐 모르겠다. 아마 뭐 뭐 충주시 유튜브나 이런 걸 좀 네. 따라하려다 그러니까 보니 예능적 재미로 하다가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좀 과하다 보면은 논란 나올 수도 있다. 그렇죠. 더 심해져. 그러니까 항상 그런 약간 예능적인 요소를 가미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어쩔 선 수 넘거든요. 없어요. 리스크는 어떻게 보면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그럴 바엔 네. 리스크를 안 지는 게 낫다. 재미가 없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저는 차라리 네. 사고 칠 바에야. 그런 점에서 약간 미리 경각심을 주는 것도 있고요. 네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너무 볼륨이 큰 인플루언서를 많이 따라하는 거 아니야. 예를 들어 충주시라든지 또 워크맨을 따라한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너무 좀 그렇다. 너무 네네. 노골적이다. 뭐 이런 지적이었던 것 같아요. 나윤선. 그리고 지금 외주 비율이 16.1%래요. 원주시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 중에 15편인데 네. 좀 늘릴 필요 있지 않겠냐. 오. 아무래도 주무관이 이런 사람들 너무 힘들지 않겠냐. 아. 자체하려. 뭐 우리 김선태 주무관도 혼자 자체 제작한다 그러지만 힘들다 그러잖아요. 네네. 하기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오히려 예산을 늘릴 필요도 있지 않겠냐라는 또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거 안 짚고 넘어갈 수 없죠. 꽁들이 어떻게 할 거냐 도대체. 아. 우리의 꽁들이는 운명이 네.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래서 꽁들이를 리뉴얼할 때 시민과 시의회 등 다양한 의견을 포함해 좀 반영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김혁성, 권아름 민주당 의원이 네. 요구를 했고요. 또 이러면서 이제 김혁성 의원 같은 경우는 꽁들이에 대해서 다수가 문제를 지적하는데 도대체 그 다수가 누구냐 되묻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저희도 얘기했죠. 그러니까 도대체 어디서 시청 직원들은 난리가 나는데 오히려 네, 인터넷에서 그리고 시민들도 꽁- 굉장히 어쨌든 그러니까 뭐 호불호는 있을 수 있어도 그렇게까지 뭐 어. 문제를 지적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잘 바꿨다 뭐 이런 얘기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 뭔 말이냐면 꽁들이 리뉴얼하겠다고 했을 때 그거 잘 됐다 이런 사람 난 솔직히 별로 못 봤어요. 맞아요. 아니 굳이 왜 이런 얘기를 그쵸. 많이 들었어 오히려. 네. 그래서 도대체 다수가 누구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강지원 기획예산과장은 이런 식으로 답을 했어요. 꽁들이가 뭐 이게 호감을 가진 분들 많고 뭐 이런 건 알겠지만 꽁이라는 걸 놓고 봤을 때 꽁을 잘 표현하는 건 아니다. 어쨌든 꽁이니까 꽁을 잘 표현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꽁을 잘 표현하는 거에는 동의를 자기가 못하겠다. 그러면서 자기가 다른 지역 사람, 원주가 아닌 다른 지역 네. 사람 한 13명한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게 뭔 거 같냐? 꽁들이 무슨 동물인 거 같냐? 그랬더니 곰, 펭귄, 너구리 등등 다양한 동물이 나왔기 때문에 꽁을 못 살리고 있다. 혹시 그 다수가 이 13명인 건 아니겠죠? 모르겠어요. 나는 그래서 네. 근데 솔직히 여느 지자체 막 음. 마스코트 해놓고서 이거 무슨 동물이냐 했을 때 정확히 못 맞추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걸요. 아니 근데 고양식 고양이 그 대놓고 고양이인 어머, 경우를 야, 제외하면 그 정도 아닌 이상 뭐 하다못해 어디야 저기는 뭐 버추얼 캐릭터를 하는 마당에 그러니까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저 뽀로로의 크롱도 공룡이냐 악어냐 맨날 헷갈리잖아요. 그쵸. 그게 근데 네.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어쨌든 크롱은 귀엽고 사랑스럽고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뽀로로도 사실 펭귄이냐 이랬을 때 의아해요. 맞아요. 저것은 뭐냐? 그쵸. 사람이야, penguin이야. 그럼요. 그러니까 근데 의아하거든요. 그랬을 때 꼭 꽁을 진짜 잘 표현해야 되냐? 그러니까 꽁을 잘 표현하는 건 이게 꽁들이 이전에 그 캐릭터들 있잖아요. 그거 너무 잘 표현했어. 그러니까요. 너무 리얼리즘이었죠. 네, 그래서 오히려 거부감이 들었던. 꼭 그래야만 하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동의하기는 어려워서. 그래서 여러모로 제가 생각할 때는 계속 핑계를 만드는 거 아닌가. 제가 볼 때는 지금 현행 시정부 고위층이 그냥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어떻게든 바꾸려고 지금 길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여론이 시원치 않으니까 이유를 어떻게든 짜내는 거 아니냐. 인기가 있는 건 뭐 인정하겠는데 꽁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꽁처럼 안 생겼잖아. 뭐. 이 그럼 정도 타협을 본 게 아닌가 지금. 꽁들이 이제 메이크업 다시 합니까? 그러니까. 꽁들이의 그 지금 기준 유지하되 이렇게 꽁처럼 더 치장을 하여간 한다거나. 뭐 준비가 되면 리뉴얼을 한다니까 이것도 어떻게 시민 공론 과정을 어떻게 거쳐서 할지 이거 네네. 굳이 왜 바꾸는지 돈 들여서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해는 안 됩니다. 뭐 리뉴얼 시 다양한 의견을 포함해 반영하도록 요청을 했다고 하지만 차라리 리뉴얼을 왜 해야 되냐를 그러니까요. 물어봤어야 되는 게 아닐까. 네. 약간 속 시원하게 뭐 해답이 나오지는 않았고요. 하여간 요렇게까지 또 그밖에 주목할 만한 또 이슈 꼽아봤고 이렇게 행정복지원의 정말 다양한 분야를 넘나들면서 이슈 5가지 정리해봤습니다. 최고의 플레이어. 행복이 최고의 플레이어는 누구를 꼽아볼까요?
자,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이분을 한번 선정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초선 권아름 의원입니다. 네. 호저면 무실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죠. 뭐 앞서도 뭐 소개가 많이 됐지만 네. 다방면으로 적극적인 질의 준비를 많이 한 느낌이 나요. 네네. 굉장히 많이 저희가 권아름 의원 언급했잖아요. 그쵸? 그것만 봐도 점유율이 높다 일단은. 그게 중요했고 또 전문 분야죠. 뭐 임산부 문제라든지 어린이집 문제라든지 뭐 청년 정책 관련 질의 뭐 역시 어김없이 본인의 전문성을 잘 뽐내줬고요. 그 밖에도 뭐 꿈이룸 사업, 또 시장의 업무 추진비 문제, 또 경로당 안심 매트 설치 사업에 대한 어떤 이런 뭐 수의계약 논란, 그리고 공무원 명찰 폐용, 꽁들이 리뉴얼, 또 SNS 서포터즈, 은면동 공중보건의 부족 및 치매 초기 진단 방안, 그리고 장애인 공무원 법정 의무 고용 비율을 좀 높일 것을 또 제안을 했고, 또 은면동 민원 무인 발급기가 너무 이렇게 모여 있어서 좀 분산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했었고요. 또 여성 청소년 건강 지원 사업, 이거는 아마 생리용품이나 이런 걸 좀 살 수 있게 바우처 카드로 이제 지원한 건데, 이게 카드사마다 이게 사용할 수 있는데 범위가 너무 달라서 이걸 좀 확대할 수 있도록 좀 해주고, 그리고 좀 보편적, 지금은 저소득층만 지원하는데 보편적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걸 또 제안하기도 했고,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공간이 너무 협소하고 또 인력이 부족하다는 문제도 지적을 했고요.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또 원주에 거주하는 다른 지자체 주민도 좀 지원할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안도 했고, 또 원주시 실정에 맞는 보조금 관리 지침과 집행 정산 과정을 유튜브에 게시해서 누구나 좀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있고, 또 시정 홍보 전광판이 있지 않겠습니까? 원주시청 뭐 이런데 좀 좋은 글귀, 마음의 위로를 주는 네. 괜찮아, 뭐 시 한 편이라든지 파이팅 뭐 이런 거 아닐까요? 네, 이런 거 하여간 정말 많은, 그러게요. 지난 행감 때도 사실 많은 질의를 했지만 이번 행감 때 더욱더 폭넓고 그러면서 또 시의적절하고 실효성 있는 질의를 펼쳐서 네, 권아름 의원을 최고의 플레이어로 선정하게 됐습니다. 진짜 이게 저희가 뭐 이게 5가지 이슈에서도 많이 등장했는데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질의를 했네요. 네, 회의록 보시면 권아름 의원 한번 검색해 보세요. 가장 많이 눈에 띕니다. 이 점유율이. 그렇기 때문에 뭐 뽑을 수밖에 없었고요. 다만 역시 하나 아쉬운 걸 또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앞서 말씀드렸던 로드 FC 관련 질의. 네. 이거 오게 티다. 네. 어떻게 보면 이만큼 잘했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너무 크게 또 이슈가 돼가지고 공든탑이 무너진 격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질의는 다 잘해놓고서 왜 이거는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헛발질을 했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성과를 다 덮어버릴 만큼 임팩트가 너무 컸기 때문에 역시 말 한마디가 정치는 중요하지 그쵸. 않나. 네. 9개를 잘해도 하나를 잘못하면 이렇게 좀 아쉬움이 없습니다. 그래도 다른 질을 워낙 또 전 잘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민은 조금 했지만 네네. 그래도 권아름 의원을 이번에는 최고의 플레이어로 선정을 했고요. 그 밖에 후보로는 역시 뭐 미스터 원칙주의자 광문근 의원도 나름 또 중요한 지적을 했어요. 아까 뭐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 정책하고 꿈이름 사업과의 연관성을 또 지적하는 문제도 있었고, 또 아주 꼼꼼하게 이번에도 조례를 살펴주셨기 때문에 최미혁 의원도 뭐 어쨌든 뭐 인사 문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또 계속 관심을 갖는 분야에 대해서 꾸준한 질을 또 보여줬고, 여전한 활약, 재선 의원다운 활약 보여줬습니다. 또 나윤선 의원도 이번에는 또 적극적으로 질의하더라고요. 저번에는 사실 존재감이 좀 별로 없다. 제가 약간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긴 한데 이번에는 그래도 나름 좀 괜찮은 활약을 펼치지 않았나 싶고, 전반적으로 지난 행감보다는 여당이 그래도 좀 적극적으로 질의하는 모양새가 돼서 여당 의원들이 그래도 좀 재밌는 행감이 되지 않았나, 영향가 있는 지난번보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다만 우리 국민의힘 얼마 전에 또 94일생 기사회생 하실 선거법 위반해서 또 100만 원 미만형이 나와가지고 말이죠. 바로 이 박한근 의원은 회의록 보시면은 질문 머신이에요. 그래요? 질문만 계속 던져요. 이건 뭡니까? 이건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약간 궁금한 점을 계속 물어보는 듯한. 그래서 이 정도는 본인이 미리 집행부에 뭐 질의를 하시고 오시든지 행감 자리에서 굳이 시간을 써가면서 집행부에 이런 걸 물어보시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 물론 뭐 보는 사람 입장에서 정보를 얻어갈 수는 있겠지만 저 같은 시민 입장에서 그래도 뭔가 이때는 시정부를 견제하고 좀 지적하고 이런 자리인데 그 취지엔 좀 맞지 않는 것 같았다. 질의는 정말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실속은 별로 없어서 안타까웠다. 네. 약간 캐릭터가 참 다양하다는 걸 느끼게 해준. 그러게요. 네. 행복이는 특히 재밌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한번 지켜보십시오. 행복이 총평. 자, 마무리를 하면서 총평을 해보죠. 어떠셨나요? 그래도 작년에는 야당의 공세가 굉장히 눈에 띄었다면 이번엔 여야가 그래도 좀 균형 있게 활약하는 느낌을 줬다. 그런 점에서는 좀 고무적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시장 공약상 뭐 예를 들어 꿈이름 지원 사업 같은 그런 거랑 얽힌 지점이 많아서 야당이 좀 더 이제 세죠. 뭐 발언이나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게 눈에 띄긴 했지만 그런데 뭐 분위기를 보면은 여당인 조용기 위원장도 시행정에 그렇게
탐탁지가 않은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막 경로 장애인과도 빨리 뭐 분과 해달라, 네네. 서둘러 달라고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시 정부가 약간 상의를 안 하고 약간 이렇게 뭐 하는 지점도 있거든요. 행정을 할 때. 그런 지점에 대한 뭔가 좀 아쉬움? 불쾌감 이런 것도 없지 않아 느끼는 것 같다. 네네. 저는 그런 행간을 읽었습니다. 대놓고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제 느낌이에요, 그냥. 네네. 추측이고요. 자, 하여간 확실히 재선급 의원 비율이 뭐 50%나 될 정도로 높은 상임이다 보니까 깊이 있는 질의가 좀 이어지는 모양새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네. 다만 좀 한 가지 의아했던 점 꼽자면은 시설관리공단에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지 않았습니까? 이사장이 아직도 공석인 점도 있고 그리고 부당해고 논란도 있고 네네. 환경위원회에 대한 이런 거에 대한 질의는 별다른 게 나온 게 없어서 좀 의외였다. 네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반년 만에 하는 행감이다 보니까 뭐 다른 상임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게까지 뭐 새로운 이슈가 나오진 않았고 지난 행감과 좀 겹친 지점, 뭐 인사 문제라든지 네네. 경무부서 문제라든지 이런 건 좀 이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행복이다 보니까 워낙 분야가 많아서 그렇죠. 네. 쉽지 않아요. 네. 국인 씨는 좀 어떠셨어요?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저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분야가 많은데 그래도 그러니까 다채로운 질의가 나왔다는 게 좀 의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근데 여전히 좀 지난번 질의 때, 지난번 행감 때 지적됐던 지점이 반영되지 않는 것들도 다시 한번 지적이 나오는 것들도 많은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어떻게 계속 꾸준히 좀 견제를 하면서도 그런 것들이 좀 개선돼야 할 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 옛날에는 말이죠. 뭐 행복이도 그렇고 우리 원주시의회 다선 의원들 많은데 막 4선, 5선 막 이런 사람들이 상임위에 앉아 있으면 공무원들이 꼼짝 못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제가 옛날에 어떤 모 시의원분께서 옛날 이제 일화를 들었는데 네. 원래 이게 행감 때도 시장을 부를 수 있어요. 원래는 원래 시장을 부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를 수도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장 나와라 막 이런 경우도 있었대요. 시장 불러와라. 시장 안 돼? 부시장 불러와.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었다고. 야. 마음에 안 들면 막 이렇게 하는 경우도 요즘 그렇게까지 못 하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의원들이 네. 아직 좀 밀리는 모양새는 있어요. 막 솔직히 재선급이잖아요. 3선, 4선은 돼야 그래도 관록이 좀 생기고 대등하게 이렇게 좀 이렇게 연차 높은 공무원과도 좀 다퉈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서 아마 네네. 행감도 좀 이렇게 힘이 좀 못 받는 느낌도 맞아요. 없지 않아 약간. 있나? 알력이 좀 그 균형추가 좀 그렇게 됐나? 그런 소설 좀 써보는데요. 네. 하여간 갈수록 어쨌든 좀 시 정부와 시의회 좀 이렇게 행감 지적된 사항은 조용기 위원장도 이렇게 말을 했듯이 좀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네네.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이렇게 행정복지위원회 편은 여기서 좀 마무리 해보도록 하고요. 야, 1편부터 지금 거의 2시간에 육박하네. 아.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또 행정복지위원회가 이게 또 분량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닐까 싶긴 아까 한데. 티저 영상에 비하면 뭐 네. 상당히 많은 분량을 했는데 어쨌든 중요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이렇게 꼼꼼하게 뭐 나머지 산경위 네네. 분들도 한번 다뤄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시간에는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행해 조국인 저 언제였습니다. 모두 안녕. 안녕.